사연을 읽어볼게요. 아직도 두근거리고 진정이 안 되네요. 시댁과 남편놈 이야기. 자세히 쓰면 밤을 새도 모자랍니다. 참고로 결혼 전에는 몰랐어요. 알고도 결혼했으면 제가 머저리죠. 그동안 참다가 오늘 터졌어요. 다른 사건 다 건너뛰고 오늘 일만 말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금요일 하루 쉬어요. 남편은 3달째 백수 상태입니다. 사장한테 대들고 그냥 안 나가네요. 제가 수입이 많은 편인데 그거 믿고 그만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집안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 들이닥쳤습니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기겁했는데 남편놈이 어차피 맨날 집에 나 혼자 있어서 알려줬어. 와서 밥 좀 해주라고. 우리 엄마 반찬 기가 막히다고. 랍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보면서 집에 있었냐? 너 있으니까 얻어먹어야겠다. 밥 차려봐라. 랍니다. 그래서 밥 차려서 같이 먹는데 오늘 뭐 할 거냐? 라길래 오늘은 좀 쉬고 운동 다녀올 생각이에요. 했더니 게으르네? 살림이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 시전. 방구 배달 음식 많이 먹는다며? 맘에 안 드네? 반찬이나 좀 해라. 라길래 지난 일주일 내내 하루에 길어야 5시간 잤어요. 일 안 하는 남편이 집안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안 한다고 해서 강요한 적 없어요. 제가 퇴근하고 청소, 빨래, 밥, 설거지 다 해요. 어머니, 제 살림에 간섭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연락 없이 오지도 마세요. 비밀번호도 바꿀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평소엔 그냥 네 하고 마는데 오늘 화가 솟구쳤어요. 숟가락이 날라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순간 화도 안 났어요. 남자가 뜻하는 바가 있어 일을 쉬는데 돈 번다고 유세냐? 여자가 말이야 남자를 잘 보필해야지 말이야. 거기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남편. 내가 너 혼날 줄 알았다. 그 순간 머리에서 뭔가 뚝 끊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돈으로 산 내 집에서 내가 고생한 돈으로 내 편 안 드는 이놈 먹여 살리는데 시엄마가 숟가락을 던지고 지금 그만 안 두면 평생이겠구나 하는 생각. 일어나서 밥과 반찬을 싱크대에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처음에 멍하니 쳐다보더니 싹바가지 없이 뭐하는 버르장머리야? 너 제정신이냐? 왜 그래? 라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이 소리 질렀어요. 야, 너랑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이혼해. 니네 엄마 데리고 내 집에서 꺼져.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달려오더니 제 뺨에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저 체대 나온 여자예요. 운동하는 것도 배우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태권도, 유도, 킥복싱, 검도, 주짓수, 특공무술까지 어릴 때부터 웬만한 운동은 거의 배웠습니다. 지금은 취미로 복싱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앉아서 눈만 껌뻑이는 남편놈한테 말했어요. 일어나.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야, 너 뭐하는 짓이야? 니네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냐? 라길래 남편한테 야, 얼른 일어나봐. 왜? 니네 엄마 손댈 수는 없잖아. 했더니 남편놈이 보자 하니까. 라면서 제 머리채를 잡길래 뒷목을 후려잡고 축구선수 최용수가 독수리 슛을 날리듯이 후려 갈겼습니다. 시어머니 비명 지르고 남편은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있고 실컷 손봐주고 나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남편놈한테 쪽팔리면 얼른 니네 엄마 데리고 꺼져. 이혼서를 보낼 테니까 사인이나 해. 라고 했더니 눈에 눈물 고여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이야? 나 지금 떨고 있니? 랍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빈말하는 거 봤냐? 나 많이 참고 많이 봐줬어. 고소할 거면 해. 그동안 네 엄마 등이었고 기세 등등했으니까 나도 친정 등이었고 모든 인맥재력 총동원할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면서 급지질이 약해진 모습 보이면서 그때까지도 어머 이걸 어째? 어찌했을까? 독하다 독해. 라면서 중얼거리는 시어머니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현관 비밀번호 바꿔놓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오늘 다 같이 퇴근 후에 우리 집에 오시라고는 다리만 떨고 있네요. 속 시원하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라도 좀 해주세요. 훅입니다. 결론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빠랑 엄마랑 오셔서는 방순아 괜찮아? 괜찮냐? 어디 우리 방순이한테 손찌검을 해? 얼굴 부은 거 아니야? 내 이 집 구석을 가만두나 봐라. 아빠는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방서방 이리 오라고 해. 남편을 불렀더니 이런 싹바가지 없는 게 방순이한테 손을 대? 야, 내가 그러라고 결혼 허락한 줄 알아? 목덜미를 후려잡고 대가리를 오뚜기 인형처럼 왼쪽 오른쪽으로 까딱까딱하게 하고 싶은데 태권도 관장이 그러면 안 되니까 참는다. 꺼져. 네? 꺼지라고. 저 2시간 걸려서 왔는데. 꺼지라고 했다. 알겠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 알겠어. 꺼져. 미래가 안 보이는 백수 남편. 백수된 지 3달째인데 제 체감은 3년 후신 것 같네요. 남편의 반전을 기대하느니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1년 되었어요. 얼마 전 여기에 글을 올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 뚱뚱한 옆집 아줌마요. 저희 개 안 키우는데 개 키우는 줄 알고 저희한테 진상 부리는. 시어머니한테 호되게 당하고 나서는 한동안 조용했었거든요. 거의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밖에 잘 안 나가는 편이고 옆에서 태클만 안 들어오면 저도 그냥 조용한 편이라서 그냥 저냥 잘 살았습니다. 아, 딱 한 번 마주쳤어요. 밤늦게 배가 출출해서 편의점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라면 먹고 있더라고요. 눈 마주쳤는데 한번 쳐다보고는 라면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별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저 일 있고 나서 남편과 시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도 일주일 다녀왔어요. 시부모님들 고향이 제주도세요. 두 분이 제주도에서 만나서 계속 사시다가 경기도로 올라오신 건 얼마 안 돼요. 제주도에는 두 분만 계셨었던 거라 두 분 연세도 많으시고 아무래도 어디 아프거나 하시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저희 근처에 계시는 게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저번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어머니 스트레스는 전혀 없고 오히려 친엄마처럼 든든하신 분이라 저는 오히려 모시고 살고 싶었는데 남편이 조금만 더 따로 살고 1, 2년쯤 후에 합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집에서 가까운 편이라 가끔 시부모님들 뵙고 있어요.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저도 요즘 일이 많다는 핑계로 그러지를 못하네요. 참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옆집 아줌마 혼내주시고 나서 뭔가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뭘 사드려야 될지 몰라서 시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뭐 갖고 싶은 거나 드시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없어. 입맛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다. 어머님, 차라도 하나 사드릴까요? 차는 무슨 면허도 없구만. 아니요, 마시는 차요. 됐다. 타먹는 것도 귀찮아. 왜? 뭐 사주고 싶어서 그러냐? 네, 사드릴게요. 그럼 바카스나 한 박스 사라. 피로회복에는 바카스가 짱이야. 네, 어머님. 좋은 거 사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바카스 한 박스 사드렸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드려야겠어요. 이따 시장에 나갈까? 네, 어머님. 시어머니와 시장에 갔어요. 시장이 크게 확장해서 큰 마트보다도 이것저것 살 게 많더라고요. 시어머니 몸보신 시켜드릴 것 좀 찾아보면서 시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한 가게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떨이요 떨이. 삼겹살이 한 근에 10,000원. 남는 것도 없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삼겹살 2근 사라. 나는 저쪽 가서 상추 좀 사오마. 네, 어머님. 뒤에서 사람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밀치는 겁니다. 나와요. 저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줌마 지금 장난해요? 저를 밀친 여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툭툭 쳤어요. 아줌마, 사람을 밀쳤으면 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머, 옆집 개판 5분 전 집이네. 넘어졌어? 운동 좀 해. 등치값 해야지. 아줌마, 사과 안 해요? 뭔 사과를 해. 지가 힘없어서 밀려 자빠져 놓고는. 이 아줌마가 보자 하니까 누굴 보자기로 보나.
아, 시끄러 죽겠네. 가만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로 보이나? 뭐 어쩌라고? 사과하세요. 사람을 밀쳤으면 사과하셔야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과야. 뭔 맛으로 먹어? 바나나가 짱이야. 장난해요? 이 아줌마가 정신이 나갔나? 지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해보자는 거예요? 뭐야? 어머님, 저 여자가 저 밀쳐서 넘어졌어요. 저 뚱뚱보 네 옆집에 사는 여자 아니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게 먹을 거 앞에서 환장을 하는구만. 뭐라고요? 이 할머니가 더위 먹었나?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랬어. 싸가지 없이 뭐? 더위를 먹어? 그래, 더위 먹었다. 어쩔래? 어쩔 건데? 제주도 흑돼지 같은 게 말하는 꼰세 보소? 할머니가 먼저 저보고 먹을 거 앞에서 환장한다면서요. 야, 돼지고기 몇천 원 싸게 살라고 사람 밀치는 거 보면 그게 환장하는 거지 뭐냐? 이 할머니가 뭘 믿고 깝치지? 할머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 한판 할래? 너 같은 건 한 주먹거리도 아니야. 한 주먹거리요? 아니 뼈다구밖에 없으면서 나를 이긴다고요? 야, 너 같은 건 껌이야. 너 내가 우스워 보이지? 내가 말이야, 나는 제주도 출신이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 일출봉이라고 들어봤을란가 몰라. 거기가 내 고향이야.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어. 내 나이 때는 다들 국민학교 다니다 때려치고 했었는데 나는 진작에 때려치고 그때부터 해녀 일을 했어. 지금은 삐쩍꼬랐지만 그때 당시는 운동량이 많아서 근육도 많았어.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아무도 나 못 건드렸어. 그러다 나중에는 나쁜 길로 빠져들었는데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근육으로 똘똘 뭉쳤다 이 말이야. 이 뚱뚱보야, 너처럼 살로만 가득 찬 비계덩어리를 내가 못 이길 것 같냐? 너 같은 건 뒷목을 후려잡고 한쪽 다리로 와사바리를 건 다음에 반쯤 누워 자빠져 있는 면상에 대고 골프 선수 박세리가 스윙하듯이 있는 힘껏 그냥 끝나버렸네. 뚱뚱보는 바닥에 누워 자빠졌습니다. 어때? 맛이 좋지? 아니 할머니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나가 말이야. 왕년에. 아, 됐어. 나중에 알려줄게. 세아가 고기는 샀냐? 네, 어머님. 가자. 그날 시어머님과 먹는 삼겹살 꿀맛이었어요.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엔 말이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돼. 겉모습은 걸친 옷에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조심스레 입은 것이란다. 네, 어머님. 고기 빨리빨리 구워라. 배고프다. 네, 어머님. 아, 잠깐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아직도 구독하기 안 누른 사람이 있는가? 없제? 다음 사연입니다. 엄마가 집에서 평소에 오빠를 애기라고 불러요. 저는 이름의 끝글자를 부르고요. 예를 들어 이름이 방순이면 수나 이런 식으로. 30 넘은 남자를 애기라고 부르는 것도 웃긴데 그걸 또 가만히 듣고 있는 것도 웃겨서 전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오빠는 결혼하면 장난 아니겠구나. 난 그 전에 모른 척 도망가야지 하는 생각을 10년 넘게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오빠가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키도 크고 나름 직업도 괜찮아서 그런가 그동안 꽤 많은 여자분들을 만나왔었어요. 결혼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근데 이번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집에서 밥을 먹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오라고 하더라고요. 집 갔더니 엄마가 상다리 부러지게 뭘 많이 했더라고요. 전 뭐 그냥 조금 거들고 있는데 오빠가 왔어요. 여자분 진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쁘고 직업도 좋고 웃는 얼굴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제가 남자였으면 오빠 죽택 날리고 이 결혼 무효라고 뛰쳐나가고 싶은 분이었어요. 말하는 거 하나하나도 너무 속 깊고 오빠는 멋진 척 가식에 넘어간 것 같은데 이름만 애기가 아니라 진짜 하는 짓도 애기거든요. 지 손으로 수주 한 번도 놔본 적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이걸 어쩌나 싶었어요. 근데 이제 밥 다 먹고 테이블 치우는데 역시 우리 애기는 손도 안 대고요. 저랑 엄마랑 그분이 치우고 그릇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헹궈서 설거지통에 넣는데 엄마가 천혜향 너무 맛있는 게 들어왔어. 김치냉장고에 있다. 가지고 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하고 있잖아. 오빠한테 갖고 오라 해. 이랬더니 야가 그걸 어떻게 갖고 오니? 손실 있게. 이러더라고요. 전 엘사인가요? 손 안 시리운가? 그래서 우리 애기는 김치냉장고에서 천혜향 하나도 못 꺼내 먹는가 보네. 손이 시려워서 하고 갖다 줬어요. 애기 표정 썼고 엄마 표정도 썼고 여자분 표정도 오묘한 게 나 말실수 잘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야 애기야 누나야가 닦아줄게 하고 천혜향 만나게 까먹고 둘이 이제 간다길래 저도 도망왔거든요. 욕 처먹을까봐. 근데 그날 이후로 여자분이 결혼 생각을 좀 더 해보자고 했다네요. 아주 현명하게도. 그것 때문에 일하는데 회사로 오빠 전화 오고 엄마 전화 오는데 정작 제가 사는 집은 몰라서 찾아오진 못하고 아빠한테 염탐하려고 전화했더니 지 결혼 못하는 것 같고 왜 난린지 모르겠다고 집에 오지 말라고 난리 난다고 끊으라네요. 저는 집에서 쫓겨난 건가 봐요. 참 후련하고 웃겨요. 추가 글입니다. 와, 처음 써보는데 제 글이 순위권에 있네요. 오빠한테 막대한다고 불편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연년생들은 이러지 않나요? 저희 집 수준이 이런 건지 아무튼 저희는 그래요.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돌려받으실 거라고 하시는 분이나 저 같은 여자랑 결혼 못할 것 같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저는 일찌감치 결혼 시장에서 탈주한 인간이랍니다. 절대 만날 일 없어요. 멍청하게 집안을 욕보였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 솔직하게 욕이라도 먹어서 바뀌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바뀔 거고 늘 그랬던 것처럼 저 혼자 떨어져 나오겠지만 그러고 보니 후기를 안 썼네요. 별거 없어요. 애기가 여자분한테 이유를 물어봤는데 오빠는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된 것 같다고 했다네요. 그거 듣고 오빠가 혹시 집에 와서 뭐 맘에 안 드는 게 있었냐, 동생이 헛소리한 거니 너무 마음 쓰지 말어라 이랬더니 그 말을 듣고 마음 안 쓸 여자는 이제 없다고 하셨다는. 멋지죠? 제가 남자였으면 결혼했을 거예요. 우리 애기 마음이 이해가 가요. 하여튼 저 말 때문에 우리 오빠가 저한테 더 난리쳤겠죠. 끝까지 지 잘못 모르고. 사실 제 알바는 아닙니다. 명절 때밖에 얼굴 안 보고 이제 더 보기 힘들 테니까요. 엄마는 뭐 화는 나셨겠지만 절 죽이기야 하겠어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저는 아주 괜찮습니다. 글 재밌게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익명의 저에게 욕을 하신 분들도 그럼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풀리셨다면 상관없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6살이 된 여자예요. 결혼과 관련된 글이라, 그리고 인생 선배님들이 많은 곳이라 이곳에 글을 써봅니다. 그냥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들어만 주셔도 욕을 먹던 손가락질을 당하던 힘이 날 것 같아요.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라 읽기 힘드실 거고 많이 길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걸로도 감사합니다. 제목처럼 전 몸팔던 여자입니다. 4살 때 고아원에 맡겨진 이후로 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삐딱삐딱 그렇게 굴다가 결국 중학교 때 소위 말하는 노는 집단에 끼어 술 먹고 담배 피고 껄렁하게 다니는 걸 자랑으로 여기다 가출을 했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거죠. 다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고아원은 내 집이 아니거든요. 중학생을 평범한 일자리에 써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노래방에서 도움 주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갈 곳 없는 절 먹여주고 재워주던 실장이란 사람과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없던 제게 아는 건 가명뿐인데도 몇 년 알던 친구처럼 대해주던 언니들 사이에서 힘든 줄 모르고 일했어요. 그렇게 일하면서 번 돈으로 같이 가출해서 일하던 친구들과 월세 나눠내며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다녔지만 그게 자유인 줄 알고 망나니처럼 지냈죠. 내 인생이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거였는데, 하지만 보호자가 있는 걔네들과 없는 나는 같은 짓을 해도 같은 실수를 해도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그렇게 방황해도 돌아갈 곳이 있던 그 아이들은 짧게는 1달, 길면 6개월 안엔 자의로든 부모님께 잡혀서든 모두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학교에는 저 혼자 일하는 마냥 소문이 나 있어 전 학교로도 갈 수 없었죠. 사람이란 게, 친구란 게 이런 건가.
좀 어린 나이에 알아서 가슴 아팠었지만 지금은 그때 그 아이들이라도 일찍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가난하던 내가 돈 쓰는 법 모르는 건 당연했고 명품 따윈 생각도 안 해봤고 그냥 차곡차곡 통장에 돈 모여가는 거 보는 맛에 일하면서 다녔어요. 쉬는 날엔 그냥 PC방에 있고요. 그러다 18살 때 노래방 일을 계속하던 제게 손님으로 왔던 4살 연상의 한 사람과 처음엔 장난반으로 사귀게 되었고 동거를 하게 되었어요. 한 번도 남자친구라는 거 몰랐고 사랑받아 본 적 없던 전 그 사람에게 미친 듯이 빠져들었고 집착 아닌 집착, 그걸 사랑이라 믿는. 그땐 너무 어렸죠. 세상엔 노래방에서 만난 여자를 진심을 다해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 팔베개 하고 자는 거,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그렇게 좋았죠. 일이라곤 게임에서 아이템이며 캐릭터 파는 게 전부였던 남자.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밥이며 옷이며 담배며 깸방비며 다 되던 그런 남자였지만 그 사람을 놓치면 난 아무도 없으니까 정신 나간 애처럼 사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노래방 수입으로는 우리가 같이 살 수 없어. 나 집에 들어가야겠다. 전 정말 미칠 것 같았고 그걸 이미 알고 있었을 그 남잔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처음엔 애인 대행이었습니다. 모 사이트에서. 그 남자가 낚아준 남자를 제가 만나러 가는 시기였어요. 처음 몸을 돈에 팔던 날, 아무리 노래방 일에 룸에 웃음 팔던 저였지만 속이 다 뒤집히고 심지어 손님 앞에서 펑펑 울었네요. 내 자신이 너무 더러워서 그날은 밥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 떠날까봐 그렇게 모든 걸 다 주고 내 마음을 다해 사랑했었어요. 처음 한 번이 어렵지 아예 업소에 나가기 시작했고 20살 땐 그 남자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땐 하늘도 무심하시다 생각했어요. 업소 일을 하면서 2중 3중 피임을 했거든요. 먹는 피임약도 먹고 남성용 피임기구도 함께 이용하고 그런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안 나간 한 달 정도 피임약 끄는 그 한 달 우리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몸 파는 여자가 나왔는데 그게 내 애인 줄 어떻게 아냐? 당연히 나올 줄 알고 각오했던 말이었지만 참 아프더군요. 지우라고 온갖 모진 말에 힘들었지만 난 이 아이를 지켜야 했어요. 난 엄마잖아요. 엄마는 자식을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픈 속 부여잡고 문드러지는 가슴으로 그렇게 그 남자를 보냈어요. 이기적인 거 알아요. 자식 낳을 입장도 자격도 없는 거 알아요. 난 보통 여자가 아니란 거 잘 알아요. 그래도 지울 순 없었어요. 차마 내 돈 주고 내 아이를 지우는 짓은 할 수가 없어서 산부인과에서 몇 번을 돌아섰어요. 잘못인 줄 알지만 할 줄 아는 게 그런 더러운 짓이라 3개월 동안은 계속 일을 했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몸이 아파 부서질 것 같을 때도 입덧 때문에 8kg가 넘게 살이 빠져도 그냥 돈밖에 모르는 애처럼 단 하루도 쉰 적이 없네요. 지켜야 할 게 생겼으니까. 어차피 세상엔 아무도 없고 이미 더러워진 난 이렇게 살아도 내 자식은 나처럼 사람이 견뎌야 할 모든 역을 견디며 살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임신 초기에는 관계 조심해야 된다는 말 많았지만 그때 전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물론 전부 자기 합리하고 내 죄책감 덜자고 하는 말이니 욕하셔도 달게 먹겠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 인터넷 하나하나 찾아가며 육아 카페도 가입해가며 받아야 한다는 산전검사도 꼬박꼬박 받았고요. 병원도 꼬박꼬박 다녔어요. 첫 아이라 그런지 배가 5개월이 되어도 부르지 않아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철없이. 일 더 오래 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 낳기 전에 내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은 마련하고 싶어서요. 뭔가 시작할 미천 정도는 만들어 놓고 싶어서요. 그 전에 차곡차곡 모았던 돈들과 돈에 미쳐 벌었던 돈들,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서울에 내 집 마련은 어림도 없었어요. 그냥 작은 전셋집 하나 얻었습니다. 직업이 없으니 대출을 낄 수도 없었고 그냥 현금 박치기였죠 뭐. 배가 점점 티나게 부르면서 아예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사람과의 대화는 일절없이 말상대라고는 뱃속에 딸아이가 다였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내 딸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단다. 100번을 말해봐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었죠. 혹시나 행여나 내 딸이 커서 이 일을 알게 된다면 그때도 날 엄마라 불러줄까? 지금 내가 이 아이를 지우지 않으려 부린 고집이 오히려 그 아이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넋놓고 몇 날 며칠을 울다 보니 평생 비밀로 붙일 땐 붙이더라도
떳떳한 척은 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서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중학교도 졸업 못한 제가 몇 년 만에 펜을 잡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요. 그때까진 먹지도 돌아다니지도 않던 제가 억지로라도 혼자지만 더 거하게 차려 먹었고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7시간의 진통, 오롯이 혼자 견뎌내며 수많은 손가락질 받으며 그렇게 낳은 우리 딸. 덕분에 나도 잠시나마 평범한 여자가 될 수 있는 건가 하는 부질없는 착각도 해봤어요. 잠시나마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려졌었던 것도 잊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오순도순 내 딸과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신 내 딸에게 부끄러운 짓 안 하리라 다짐하며 낮엔 식당 서빙, 밤엔 호프집 서빙을 하며 악착같이 살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쉬는 날엔 애견 미용을 배워서 자격증도 땄어요. 진작 이렇게 열심히 살아볼걸. 그랬으면 돈은 없어도 떳떳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다시 일을 나가볼까 하는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눈 딱 감고 내 딸 모르게 6시간만 일하면 20시간씩 일하느라 놀아줄 시간도 없었던 우라가 더 엄마 손 닿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의 싸움이 제일 힘들었네요. 그리고 애견샵에 취직해 일을 막 배우기 시작할 때였어요. 태어나서 몇 개월 뒤에 시설에 맡기면서 엄마를 어색해하는 딸을 보니 돈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언제까지 알바할 수는 없는 노릇. 때려치고 애견샵에서 8시간씩 일했습니다. 서툴러서 많이 남의 아이들 상처를 냈는데 그때마다 허허 웃으시며 지나가 주신 손님이 계세요. 스피츠 2마리의 아빠. 제가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는 것도 아시는 분이시고요. 손님과 애견 미용사 관계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게 3년이 되었어요. 나이 차이도 꽤 있고요. 36, 제 딸내미가 2살 때부터 아빠인 줄 알고 따랐답니다. 그냥 작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세요. 월급쟁이. 착하고 순하고 성실하시고요. 그분과 못 가본 여행도 가보고 셋이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정말 가족이라도 이룬 듯 3년 동안 이루지 못할 꿈을 꿨네요. 정말 달디단. 그런데 그분이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결혼 얘기를 꺼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즘엔 이 문제에 잠을 못 잡니다. 맘 한번 독하게 먹고 내 과거 다 숨기고 울 딸에게 아빠란 사람 만들어줄까? 나도 못해본 사랑 맘껏 하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지 않을까? 개소리죠. 알아요. 저 행복하자고 그 착하고 순하신 분 속이고 결혼할 순 없는 거죠. 그냥 3년 행복했으니 그걸로 됐다. 마음 정리하고 내 딸 하나 보고 사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자꾸 욕심이 생겨요. 어떡하죠? 이글 보시는 모든 언니들 그냥 아는 동생이라 생각하시고 마음 독해지게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감히 같은 여자라는 말은 쓰지 않을게요. 같은 여자, 평범한 여자 될 수 없단 거 슬프지만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저보다 더 힘든데도 더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단 것도 나이 먹으면서 알아가고 있어요. 욕하셔도 비난하셔도 무시하셔도 괜찮으니 26년 동안 담아뒀던 말들 어디라도 못하면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만 같아요. 저는 부모님도 친척도 아는 언니도 친구도 단 한 명도 없어요. 제 핏덩이 같은 딸 하나뿐이에요. 저에겐 세상 어떤 욕을 하셔도 다 들을 테지만 부디 우리 딸 욕은 없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려요. 제가 감히 님들은 이런 데서 일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세요. 따위의 훈계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 그만 여기서 마칠게요. 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댓글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정독했네요. 님이 독한 마음 먹고 숨기려면 숨기고 딸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다 생각합니다.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그 남자에게 방탕했던 과거를 얘기하고 남자의 선택에 맡기는 게 전 옳다고 봅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구구절절한 사연과 핑계로 포장하고 밤일하는 애들 경멸한다. 근데 글쓴이 글분이 그냥 마음이 참 아프다. 옆에서 다 잡아줄 부모 형제 하나 없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외로움에 이용당하다 뱃속에 아이 하나 보고 참고 참았을 그냥 그 과거가 참 아프다. 거짓으로 산 행복은 분명히 오래가지 못할 거야. 상대방이 알게 될까 하루하루가 전전긍긍하며 일평생이 살얼음판 같겠지. 평범한 가족을 갖고 싶은 꿈을 꾸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을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길게 생각하면 모든 걸 밝히고 출발하는 게 행복하지 않을까? 나이도 비슷한데 만나서 따뜻한 밥이라도
차라도 한잔하면서 토닥여주고 싶다 글쓰니. 글을 읽는 내내 나는 저희 엄마 얘긴 줄 알았네요. 저 지금 23인데 저희 엄마도 저 18에 가졌는데 남자가 지우자고 했고 엄마는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에 저를 낳으셨고 낳으셔서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일 하시면서 저 키우셨어요. 제가 6살 때쯤 지금 저희 아빠를 만나셨고 아빠는 다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엄마와 저를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엄마와 집에서 항상 지낼 수 있었고 엄마가 그런 일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저희 엄마 그런 일에서 저 낳아 키웠다고 욕하실 분들 계실 거란 거 아는데요. 저는 그렇게라도 저 낳아주셔서 키워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욕할지언정 저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한 엄마예요. 이런 상황에 아이 택하실 분들 있으신가요? 그렇게 일하면서까지 아이 키우실 자신 있으신가요? 저희 엄마는 원래 경기도 분이신데 조부모님이 정말 엄격하셔서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에 혼자 내려가 일하시면서 저 하나만 보고 사셨어요. 애기일 때 제가 밤에 칭얼거리지도 않고 우유 주면 잘 먹고 잘 시간 되면 잘 자고 해서 낮에는 엄마와 있었고 저녁엔 옆집 아주머니가 봐주셨어요. 조금씩 크면서는 항상 자고 일어나서 엄마 보기만을 기다리며 그렇게 지냈는데 아빠가 엄마 일 안 할 수 있게 저와 항상 집에 있을 수 있게 돌봐주셨습니다. 글쎄이님, 저랑 나이 차이는 3살 차이지만 그리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만 참 남일 같지 않고 읽는 내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내세요. 나중에 글쓴이님 자식이 옛날 엄마 일을 알게 된다 해도 절대 겁먹지 마세요. 아마 커서 다 엄마 마음 이해하게 될 거고 오히려 그런 힘든 상황에 우릴 이렇게 낳아서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테니까요. 우리 엄마는 아니지만 정말 꿋꿋하게 지켜내시고 살아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는 정말 위대한가 봐요. 힘내세요. 아는 동생 마냥 충고해달랬으니 말부터 놓을게. 언니는 원래 과거 더러운 년들이랑 상종을 안 해. 근데 예외는 정말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보일 때야. 그 남자한테 미안해? 힘들어? 네 업보야. 독해 보이겠지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당신이 싫어졌다고 눈물 한 방울 보이지 말고 돌아서라. 절대 말하지 마. 그 남자 적은 나이 아니야. 적어도 다른 여지는 남겨줘야 할 거 아니야. 그 나이에 여자애 상처받아서 빌빌대는 찌질이 만들 생각 아니면 그냥 대충 둘러대고 헤어져. 그리고 딱 하루만 미친듯이 울고 옆에 딸이랑 손잡고 씩씩하게 꿋꿋하게 살아. 그거 말 안 하고 결혼하는 거? 그것도 이기적인 거지만 말하고 오빠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무책임한 거야. 남이 받을 상처는 어쩔 거야. 그냥 대충 싫어진 척 눈물 한 방울 비추지 말고 보내줘. 힘들겠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 세상에 그런 과거 알면서 평생 안 꺼낼 남자 없다. 더 상처받지도 주지도 말고 그냥 여자가 아닌 엄마로 살아. 엄마로서의 네 앞길을 응원한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글 올렸던 글쓴이에요. 사실 심장이 쿵 이럴 정도로 아픈 글들이 많아서 몰래 댓글만 보고 다시 안 쓰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관심 주신 분들께 조금만 답장이랄까 써도 될까요? 애 재우고 할 일이라곤 책 읽거나 인터넷뿐이라서 어쩌다 보니 이곳에 자주 들어오게 되면서 저 역시도 다른 분들이 쓴 글에 같이 울고 같이 화내기도 했었어요. 첫 글은 정말 너무 답답해서 홧김에랄까? 충동적으로 올리면서도 지웠다 썼다 반복했는데 정신 차리고 이미 제 치부를 다 아는 분들께 다시 한번 쓰려니 참 어렵네요. 인터넷의 무서움을 알게 되어서겠죠. 마음 좀 붙잡게 혼내달라고 올린 글이긴 하지만 저도 감정이란 건 있는지 아프긴 하네요. 그래도 그분들 덕에 정신 제대로 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라리 지우지 그랬냐던가 우리 딸 관련 욕들 그리고 그분 관련 욕들을 보면서 제 짧았던 생각으로 못 들을 말 듣게 한 것 같아 속이 쓰리네요. 3년간 만나면서 어떻게 입싹 씻냐고 그건 속인 거 아니냐는 분들 네 3년간 속인 거 맞아요. 어쩌면 전 저조차도 속이고 있었어요. 인정하긴 싫지만 그 일을 그만두고는 혼자 있을 때조차도 말투, 옷 입는 거, 걸음걸이 정말 작은 행동 하나하나 티 안 내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제 자신도 있게 하자는 각오로 다 조심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분은 제게 한 번도 과거를 물은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아이 아빠가 누구냐거나 어쩌다 어려서 미혼모가 됐냐거나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할 질문조차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게 저에 대한 그분 나름의 배려였겠죠. 댓글로 하신 말씀처럼 그분이 어린 나이는 아니시니 대충 지레짐작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정말 저에게 조심하시는 분이세요. 호구라든가 고객이라든가 그런 말 정말 가슴 아팠네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세요. 그분도 저처럼 천의 고아는 아니지만 부모님 형제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저랑 제 딸아이 더 깊이 진심으로 품어주셨고요. 그런데도 저처럼 삐뚤어지지 않고 자기 힘으로 대학까지 나오셔서 작은 회사지만 인정받으면서 다니고 계세요. 절대 욕 들으셔서도 안 되고 이유도 없으신 분이세요. 저는 여전히 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욕이나 먹이는 생각 없는 애였더군요. 이런 글 쓰기 전에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평생 참은 거 그날 하루만 더 참을 걸 그랬네요. 그런데 저런 욕들보다 제가 더 놀라고 적응 못한 건 많은 위로와 힘내라는 글들,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저 때문에 대신 싸워주시고 화내주시고 그런 분들, 또 도저히 이해도 공감하지도 할 필요도 없는 하소연들이었는데 그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이 많단 거, 그리고 이해해주시려 부단히 애써주신 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분들보다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런 말 정말 여기서 처음 들어봐요. 감사하다고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겠죠. 정말 감사해요. 제가 글재주가 없어 제 마음을 글로 다 표현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혹여나 제가 상처받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안 그러셔도 돼요. 정말 모진 말들, 세상의 모든 욕들, 얼굴 맞대고도 들어봤고 물바가지도 맞아봤어요. 이렇게 살면서 얻은 건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게 한 가지 있겠네요. 아프긴 하지만 이제 저런 거 하나하나 상처로 남기진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저. 제일 궁금해하셨고 논란도 많았던 결혼이라던가 말을 하냐 마냐에 대해서는 이미 글 쓰면서 내포했지만 저는 그분과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단지 정말 욕심은 났어요. 아빠 없는 애라고 평생을 손가락질 받을 내 딸 미래에도 욕심이 났었고요. 또한 제 처지에도 욕심이 안 났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러니 욕먹어 마땅해요. 그리고 말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전 옛날이나 지금이나 현실 도피 참 좋아하나 봐요.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헤어지려고 해요. 저에 대해서 바닥까지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이 받을 상처나 충격들, 그리고 모두 거짓말로 변해버릴 우리 3년. 전 못하겠어요. 이것도 이기적일지 모르겠지만 이왕 헤어지는 거 상대방에게 잊지 못할 상처가 되고 싶진 않아요. 행여나 정말 꿈처럼 그분이 이해해준다는 거,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치 영화 속 여주인공처럼 제 모든 걸 고백하고 그분 결정을 기다릴 용기도 없고요. 그렇다고 평생을 숨기면서 그분 얼굴을 매일 볼 만큼 간이 크지도 않아요. 또 다 말씀드리고 정말 1%의 확률로 결혼을 했더라도 그걸 다 아는 그분과 마주할 자신도 없고요. 어딜 가나 움츠려들 거고 혹여나 그분 사회생활에 제가 지장이 될까 전전긍긍할 것 같아요. 3년간도 너무 행복했지만 행복한 만큼 불안했는데 그 몇 배의 시간은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홍기 꽉 찬 그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줘서 앞길을 막고 싶지도 않고 그냥 누구나 다 겪는 연애의 실패 정도로 남겨두고 제가 그냥 그분 인생에서 빠지렵니다. 그래서 그 글은 이런 생각으로 정말 마지막이다. 내 맘이나 굳게 먹자란 생각으로 올렸고 예쁜 말 고마운 말 많이 들은 만큼 정말 모진 말도 많이 들어서 반은 성공인 것 같네요. 제가 글을 오해하게 썼나 봐요. 많은 분들이 싸우시더라고요. 전 애초에 글을 올릴 때부터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언제까지 속여야 하나 정도는 있었지만 결혼은 당연히 그분도 생각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제 딸아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 생각이 너무 짧았네요, 정말. 그러니 싸우지 마세요. 그러길 바래서 올린 글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믿진 않으시겠지만 전 전화번호부를 통틀어 10명이 안 돼요. 그 10명도 일이나 학원, 유치원 선생님들을 제외하면 그분이 달아서 참다 정말 답답해서 제 딴엔 많은 용기로 올린 글이었어요. 괜히 제가 논란을 일으킨 것 같아서, 그리고 저 때문에 욕 들으신 모든 분들께 할 말이 없어요. 어쩌다 보니 간단히 쓰려던 글이 첫 글만큼이나 길어졌네요. 아이고, 참 많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누가 보면 웃기지도 않을 인터넷 댓글 속이었지만
정말 좋은 언니들, 친구들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욕하셔도 돼요. 더럽다는 분들, 저도 제가 더러워요. 틀린 말 하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과거는 늘 꼬리표라는 거 저도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라리 죽으라고 같은 공기 마시고 사는 것도 불쾌하단 분들, 왜 사냐는 분들, 죄송하지만 저 아직 못 죽어요. 제 딸 저 없어도 잘 살 때까지만 참아주세요. 대신 다시는 인터넷상으로라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게요. 불쾌하게 한 것 같아 죄송했어요. 당신들은 나 같은 욕 듣지 않고 항상 누군가를 욕할 수 있는 입장에서 사셨으면 해요. 아, 그리고 이제는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냐는 분들, 전 이미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일 안 해도 먹고 살 기술도 있고 공부도 했고요. 날 이렇게 만들어준 우리 딸도 너무 건강하고요. 그러니 모두들 꼭 저처럼 행복하세요. 너무 힘들 때 가끔 와서 힘주셨던 댓글들이나 몰래 보고 갈게요. 댓글입니다. 나는 50이 넘은 아줌마예요. 나는 결혼을 일찍 해서 딸이 글 쓴 분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 그냥 딸에게 쓰는 것처럼 편하게 쓸게요. 기분 나빠하지 마요. 아가야, 비록 네 과거는 한없이 불쌍하고 한없이 천한 여자였지만 지금은 너를 불쌍하다 여기지 않으마. 동정 따위도 하지 않으마. 스스로의 환경에 적응하고 네가 행복하다 느끼면 넌 행복한 사람인 거야. 다른 사람들의 동정과 손가락질에 내가 정말 불쌍한가? 라고 느끼지 말거라. 그냥 응원한다. 훌훌 털어버리고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렴. 글쓰님, 과거에 실수 안 해본 사람 없어요. 님에게 독한 댓글 달아본 사람들도 정말 남에게 지적하고 야단칠 수 있을 만큼 과연 깨끗한 인생 살아오셨을까요? 오히려 글쓰님보다도 더 지저분하게 더럽게 추하게 살면서 인터넷상에선 가장 고귀한 척 깨끗한 척 하는 거겠죠.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님 아이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든든한 사람일 텐데, 누구보다도 가장 멋진 엄마일 텐데 어째서 그렇게 주눅들면서 사세요. 당당해지세요. 그게 글쓰님이 아기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어떤 분들의 안 좋은 댓글들 봤어요.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일 뿐. 같은 여자로서, 엄마로서 전 글쓰님이 너무나 훌륭하고 자랑스럽고 멋있어요. 힘내세요. 제 글이 글쓰님에게 큰 위로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글쓰님이 내 엄마여서 너무나 고맙다고 딸이 말해줄 거라 믿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글쓰님 자신을 위해서 꼭 행복해지길 바래요. 편하게 언니라고 할게요. 언니, 그간 많이 힘드셨죠? 저는 언니 글을 읽고 열심히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한 사람 중 한 명이에요. 무언가 모르게 언니 글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껏 22년 동안 엄마 아빠 밑에서 배부르고 편하게 모자랄 것 없이, 그리고 큰 사고도 없이 살아온 제 자신이 처음으로 사치스럽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의 글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추고 꽁꽁 싸매고 어둡고 외로운 그 공간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서 그곳에서 차마 나오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는 언니를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저 이제는 언니가 행복하기만을 바라기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지만, 단지 언니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몰라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언니의 진정성이 담긴 글을 읽고 많은 분들이 격려하고 용기 주시는 것 자체로도 세상에는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 그리고 언니의 새로운 삶을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23년간의 외롭고 처절하고 죽을 것 같이 아팠던 시간들 속에서 지난 3년간 언니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고 함께 좋은 추억을 공유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왔던 그분과 결국 헤어지게 되어 아쉽지만, 언니가 언니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는 자신감 있고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잘 살길 바랄게요. 엄마라는 존재가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언니, 진심으로 행복하시길 바래요. 저는 저번 글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힘내시라고만 글 썼던 사람이에요. 제가 님처럼 극단으로 몰린 상황에 처한 적이 없으니 제 인생으로 함부로 글 쓴 일을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감동적인 스토리 중에 굉장히 싫어하는 글이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던 연인이 있었는데 사고로 여자가 실명하여 헤어지고 남자는 떠났는데 알고 보니 남자가 말없이 떠나고 눈을 기증하여 여자는 헤어진 상처와 분노를 이겨내고 기증받은 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행복하게 사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물론 현실적이진 않죠. 살아있는 사람의 각막을 기증하는 제도는 없으니까요. 제가 제일 싫었던 건 그 남자 혼자 하는 희생과 결정이었어요. 여자는 정말 끝없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자신의 추억까지 다 망가뜨린 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남자의 눈을 기증받아 살아가게 되는 그 모순이 남자의 엄청난 희생뿐만 아니라 희생을 선택하고 상황을 만든 이기심까지 느껴져서 싫었어요. 상황을 모르고 원망한 그 여자가 바보 되는 상황을 그 남자는 자기만 사랑의 완성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여자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그 눈과 그 남자의 희생이 아니라 자기가 믿어왔던 사랑과 여전히 날 지켜주는 자기 곁에 그 사람을 원했을 뿐인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 쓴이도 그래요. 어쩌면 그분도 님이 술집 여자였기에 조심스러웠고 예쁜 그 3년이 더럽게 느껴지는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모든 게 흑백 논리가 아니듯 그런 구조 자체를 싫어하고 웃음 파는 걸 싫어하는 저도 그 쓴이의 글에서 천박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거부감도 느끼지 못했고요. 그분도 님의 과거를 전부 알지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당신을 보면서 파악한 당신 자체를 보며 그 과거를 감수하더라도 선택할 자신의 사랑과 님에 대한 판단이 따로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쓴이가 짧은 추억을 지키기 위해 이유 모를 이별을 그분에게 던져주는 것도 충분히 그 쓴이가 이기적인 거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어쩌면 그분은 더 큰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결정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도 본인 편하자고 하는 선택일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말 못합니다. 그치만 3년에 아주 짧지도 않고 그분 나름대로의 판단도 있었을 텐데 이유 없이 이별당하고 한동안 괴로워할 그분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세상에 소중한 생명을 하나 낳고 딸에겐 또 전부인 디딤돌로 사시는 건데 쓸데없는 욕설이나 비난 따위는 그냥 못 들은 척 사세요. 저도 사람 선택할 때 과거 많이 보고 이거저거 많이 따지는 사람이라도 가끔은 복잡하고도 만만하지 않은 세상에 겸허해지고 오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술집 여자나 더러운 짓 안 하고도 나태하고 못되게 남 괴롭히며 자기 자식 건사 못하는 인간들도 많은 세상이고 그 쓴이는 지금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 또한 충분합니다. 행복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쌀을 푸다가 엎어버렸습니다. 젠장. 안녕하세요. 결혼 1년 된 새댁입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은 아주버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룸에서요. 호실만 다를 뿐 각자 방이나 다름없이. 저는 남편이랑 같은 원룸, 아주버님은 옆방. 상황상 거기서 잠깐 몇 달 살다가 상황이 해결되고 이사를 해야 했어요. 아주버님은 부모님과 사이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간섭을 싫어한다는 게 맞는 것 같군요. 우리가 이사할 당시 시부모님이 집을 알아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삿날만 말해주시고는 시댁이랑 불과 1분도 채 안 되는 곳에 집을 구했더라고요. 아주버님과 한 집을, 방 3개짜리를. 원룸에서 같이 살았어도 이사하면 화장실도 같이 써야 하고 당연하게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 모두들이 참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몇 달은 그냥 살았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깐. 그 후로 아주버님이 딴 살림을 차려서 나갔어요. 여자랑 동거를 한다고 나간 거죠. 3개월 정도 여자랑 동거하고 동거를 접었어요. 그리곤 당연하단 듯이 저희 집으로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떨어져 살다가 다시 같이 살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아주버님 30대 중반인데 저 같으면 다시 못 들어올 건데, 아니 처음 이사할 때부터 같이 못 왔을 건데 다시 들어오고부터 너무 불편합니다. 일도 안 하고 일하고 들어와도 불편한데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합니다. 눈만 뜨면 컴퓨터 켜고 잘 때까지. 신랑은 최근에 일하러 다녔는데 그동안은 같이 나가고 집에 있으면 같이 있고 했는데 일하러 가니까 이젠 집에 아주버님이랑 저랑 있어요. 오후 늦게 일어나서 컴퓨터 켜고 맨날 오락만 하고 있어요. 아주 오락하는 소리도 듣기 싫고 오늘은 같이 밥 먹고 점심까지 차리고 커피까지 타주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더라고요. 덕분에 나는 밥 차려주고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고요. 또 친구 와서 놀다 가고요. 신랑도 없는데.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신랑한테 말했더니 내가 말할게. 이러기만 하고 계속 말도 안 하고 이젠 신랑이 너무 미워요. 신랑이라면 편하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애기도 가질 계획인데 하루 종일 제 집에서 편하지가 않아요. 게임만 하는 거 보니 미래도 없고요. 동거하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더니 만나지도 않네요. 다들 헤어지라고 하니깐 신랑은 말한다 하고 시간만 끌고 오히려 저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만 하고 그냥 부모님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라고 했더니 안 들어가는 거 알잖아. 이러기만 하고 부모님들도 우리랑 사는 거 당연하다는 듯이 아주버님 방에 열쇠 달아주고 옷걸이 사다 주고 어쩌고. 왜 다들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는 안 하는 거죠? 왜 아주버님이랑 사는 게 당연한 건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만 참으면 되는데 나가지도 않는데 너무 불편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고 앉아서 밥 차리고 일부러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방구 형은 뭐하냐? 라고 물으면 오락합니다. 게임합니다. 이래요. 좋은 말로 컴퓨터예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말해버려요. 부모님 집에 들어가도 늦게 일어나고 오락만 해도 한심할 텐데 제 눈엔 오죽하겠어요. 제가 신랑한테 불편하다고 하면 너무 빨리 쫓아내는 거 아니냐? 라고 하고 좋게 내보내고 싶어요. 아무리 모시고 살아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거 알았거든요. 오래 같이 살아도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주고 뒤에서 제 욕한 거 알거든요.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오늘은 정말 이게 뭔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신랑은 아주버님 앞에서 저보고 할 말 있으면 해. 네 얼굴이 할 말 있는 얼굴인데? 라면서 입장 난처하게나 하고 신랑이 제일 밉네요. 항상 오후에나 일어나서 빨래도 못해요. 세탁기가 아주버님 방을 통해야 있거든요. 오늘도 신랑 태워다 주면서 싸웠어요. 정말 힘들다고. 부모님 집이 바로 옆인데 들어가라고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막 화내면서 안 되는 거 알잖아. 니도 엄마랑 살으라면 살겠냐고. 라고 하길래 난 우리 친정오빠랑 엄마랑 선택하라면 엄마랑 살 건데? 결혼한 오빠 집에서 살 마음 없어. 라고 그랬죠. 맨날 신랑한테 힘들다 나가라고 해라 하다가도 돌아서면 그래도 신랑 형인데 마음이 안 편하겠지. 내가 조금만 참자. 이런 생각에 아니다 말하지 말아라 하고 참다가 또 힘들어서 또 말하고 이걸 몇 차례 했더니 신랑도 이랬다 저랬다 뭐 하는 거냐고. 그만큼 내 맘속에서 나도 갈등이 되고 힘든데. 오늘도 아침에 대판했습니다. 이번에 말할게. 라면서 화내고 가버렸는데 전화가 와서는 진지하게 대화 좀 하자. 다시 나가라고 하면 형이 그 여자를 정리 못할 것 같아. 남편은 그 동거녀 만나는 걸 싫어하기에 내보내면 다시 살까봐 걱정하거든요. 저도 내보내서 만약 그 여자랑 결혼까지 가면 그 원망 제가 들어서 아주버님이 결혼해서 제 발로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막막해서 미치겠어요. 잠잘 때도 그 생각에 잠이 잘 안 와요. 누워만 있어도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아주버님 때문에 인간이 어쩜 저러지? 30 중반돼서 저러고 싶을까? 그냥 일 열심히 다니고 바로 자고 이러면 이해라도 되고 복이나 좋지. 미래도 없고 맨날 하는 오락 메이플 스토리에나 빠져선 살다 보니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댓글입니다. 집에 인터넷 끊어요. 그럼 피방 가서 살 거예요. 아주버님 나갈 때까지 남편한테 잠자리 못하겠다고 하세요. 그 나이 남자면 보통 한 달 안에 형 쫓아낼걸요? 애기도 없는 신혼집에 얹혀 사는 아주버님이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페인 아들을 혼자 살면 굶는다고 며느리에게 떠맡기고도 미안해할 줄 모르는 시부모나 지 형이니 지 안 불편하다고 지 색시 불편하리란 생각 못하는 신랑이나 님 하나만 희생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하네요. 신랑이 말 못하면 직접 아주버님께 말하세요. 따로 살자고요. 그래도 안 되면 집에 계시지 마시고 작은 알바라도 나가서 하세요. 답답해서 어찌 사십니까? 밥 같은 거 절대 차려주지 마시고 절대 빨래도 해주지 말고 정말 불편하게 만들어야 나가겠죠? 차라리 아침부터 나가서 일을 하세요. 정말 한심한 인간 맞네요. 참고 살면 병됩니다. 남편이 제일 나쁘다. 시아버지하고도 한 집에 못 사는데 젊은 아주버님이랑 어찌 하루 종일 내던져 놓는지. 혹시 그 집 식구들 아주버님이 불쌍해서 여자 구경이라도 하라고 님하고 붙여놓는 건가요? 절대 이해 안 갑니다. 그냥 한번 싫은 소리하고 편해지는 게 어때요? 계속 맘 썩히느니 한번 뒤집으세요. 무엇보다 시작할 일은 밥을 절대 차려주지 말 것입니다. 때 되면 밥 차려줘, 커피 줘. 너무 편한데 누가 나가 살겠어요? 부모님 집에 안 들어가는 이유도 눈치 보이고 불편해서일 텐데요. 아주버님 빨래도 해주지 마시고 아예 모든 지원을 끊으세요. 뭐 완전 누굴 가정부로 보나. 시댁에서 뭐라 하거든 도저히 못하겠으니 아들 데려가라 하시고요.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바보 호구로 봅니다. 우선 개인 사생활부터 문제가 있군요. 집안에 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적당한 규칙을 만들고 남편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아주버님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약속을 얻어내시고요. 기한을 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그리고 빨래 하나에서부터 밥상 차려주는 것까지 독립적으로 아주버님을 제외시키고요. 그리고 적당한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셔서 아주버님과 마주치는 시간을 많이 줄이세요. 맨날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그러는데 지금 아주버님은 그 편한 생활에 취해 계신 겁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맨날 힘들다 지겹다 말씀하시면 잔소리로밖에 듣지 못합니다. 적당한 타이밍을 봐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해보세요. 무조건 아주버님을 내쫓자는 말보다는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하면 남편도 귀담아 들을 거라 생각됩니다. 힘내시고 노력해보세요. 힘드시겠습니다만 아마 철들기 힘들 것 같네요. 제정신인 여자가 그 아주버님이라는 사람과 결혼할 일은 더 없을 것 같고요. 누군지 네 가지가 제대로 없게 키워졌나 보네요. 이런 일방적인 상황은 결혼 생활에 하등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남편분이 아시는 게 급선무일 듯합니다. 제가 아는 언니는 철없는 시동생을 데리고 사는데 냉장고 거덜낸답니다. 심지어는 언니 딸의 과자까지 다 먹어치우고 손에 들고 있는 때 묻은 과자까지 뺏어먹고 딸내미 맨날 삼촌이 과자 뺏어갔다고 울고불고 난리고 둘째 임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되었고 그제서야 우유부단한 남편, 동생 내보냈다고 하더군요. 꼭 이렇게 큰일이 벌어져야 심각한 상황인가요? 더 웃긴 건 시댁에서 언니 보고 걔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해 빠졌어? 성격도 예민하고 말이야. 이랬다는군요. 도대체 시댁의 횡포는 어디까지인가요? 남편의 우유부단함의 끝은 어디까지인가요?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전 그래도 다행히 아주버님이 아니고 시동생이라서 조금은 님보단 다행이네요. 그래도 저 또한 많이 힘들어요. 울 도련님 정말 철없거든요. 새벽 3시고 4시고 술 마시고 들어와서 집안 사람들 다 깨우고 장사한다고 형한테 손 벌려서 빚지고 26에 장가간다고 돈 달라고 하고 아무튼 악순환이 계속되었어요. 그냥 한번 악녀로 조금이나마 편히 사세요. 전 앞에다 앉혀두고 꼬치꼬치 캐물어 가면서 말했답니다. 생활비 얼마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안 그러면 형이랑 이혼하겠다고 완전 못 박아뒀죠. 그래서 그나마 요즘은 조금 괜찮아졌답니다. 순간 기분 나쁘고 싫겠지만 내가 우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냥 나쁜 재수씨 되세요. 신랑이랑 크게 한번 싸우고 속 시원히 사세요. 힘드시겠지만 용기 내시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올해 나이 40, 아들은 6살, 작년에 이혼 후 남편과 아들 안 본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10년을 전업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과 같이 세상을 떠날까도 해보고 10년을 남편만 의지하고 경제활동이 없다 보니 남편은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 무시. 아이가 장애하라 10년 중에 3개월 알바한 것도 그만두라 난리쳐서 간뒀는데 나중엔 저보고 대체 너는 잘하는 게 뭐냐? 라면서 몹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매달렸어요. 아이 데리고 나가라는데 돈 한 푼 없이 10년을 경력 단절된 전 자신이 없어 참고 살고 아이 때문에 참았지만 굳게 맘먹고 이혼 받아들이고 피 같은 아들도 주고 이혼했습니다. 수중엔 그나마 조금 모아둔 돈 200만 원이 전부. 일단 고시원 하나 구해 아무 일자리나 찾아서 일만 했습니다. 밤마다 아들 생각에 고통스러워서 울었지만 3달 정도 지나니 무뎌지고 일도 익숙해지고 공부도 시작하고 늘 퍼져있던 제가 쉬는 날엔 피부과도 다니며 관리하고 비록 할부지만 경차도 사고 고시원 탈출에 월세지만 원룸도 구하고 점점 저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행복해요. 무시하는 남편도 없고 아들은 그립지만 견딜만 해요. 양육비 제가 꼬박 보내주고 있지만 면접 교섭은 안 하고 있어요. 아들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저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남편이 카톡 전화 와요. 네가 엄마냐? 어찌 애 한 번 보러 오지도 묻지도 않냐? 그냥 시원하게 일십하네요. 수신 차단도 하고 싶지만 혹시나 아들이 문제라도 생기면 받아야 하니 아이가 있는 한 전 남편과 연은 끊지 못하겠네요. 그리고 수시로 아들 사진 보내주는 건 고맙네요. 아이는 생각보다 강하다더니 잘 크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엄마를 많이 그리워한다는데 어떡하나요? 전 다시 지옥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진작 이혼해줄 걸 후회해요. 시간이 더 지나면 또 모르겠지만 전 남편은 그냥 기억에서 아예 지우고 싶을 만큼 다시 보고 싶지 않고 아들도 그냥 무뎌져요. 이럴 땐 모성애도 없는 나쁜 엄마 같아요. 이혼녀라는 시선 쉽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들지만 지옥 같은 10년의 결혼 생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장애야 낳은 것도 다 제 탓. 남자 생겼냐?
발랑 까져가지고. 라면서 가끔 카톡으로 저런 말 하는 남편 한 번씩 세상 하직하게 만들고는 싶지만 감옥에서 살 수는 없으니 그냥 지금이 행복해요. 저 그냥 이렇게 저만 위해 살아도 되는 거죠? 죄책감은 자꾸 들어요, 아들한테. 댓글입니다. 남편의 선택이잖아요. 아이는 안쓰럽지만 너무 죄책감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님이 아픈 아이 10년 케어했으니 남편이 좀 해도 되지 않을까요? 멀리 보고 님 내실을 키우세요. 남편이 손났을 때 아이 데리고 와야 하잖아요. 남편분 인성분이 불가능한 얘기 같지는 않네요. 힘내세요. 남편 그렇게 이혼하자고 난리더니 막상 이혼하고 나니 아쉽나 봐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쓰니가 그동안 아이 키웠는데 자기도 해봐야 힘든 거 알죠? 지금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세요.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요. 쓰니는 끝까지 안 하고 싶었는데 내친 건 남편이잖아요. 근데 왜 지금 와서 연락하고 난리야? 인성 쓰레기. 쓰니 꿋꿋하게 힘내서 살아요. 그래도 아이는 보러 가셔야죠. 아이의 권리이자 님의 의무인데요. 잠깐 봐서 아이가 더 힘들어한다는 건 님이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꼬박꼬박 면접 가시는 여자분이 있어요. 그 아이는 부모가 이혼해도 엄마가 꼬박꼬박 자기 만나러 와주는 것 덕분에 엄마가 자기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다네요. 안 보고 돈만 주는 건 아이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는 거랑 같아요. 남편은 밉지만 아이는 사랑하잖아요. 보러 가세요. 다 좋은데 애가 혼란스러울까봐 안 보러 간다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핑계는 안 됐으면 좋겠네요. 아이는 이미 충분히 혼란스럽고 정서적 타격도 엄청날 텐데 뭘 새삼스레 그래요. 이혼한 거 쓰니 탓 아니에요. 그런 남편이랑 헤어진 건 100번 잘하신 거예요. 근데 애 보러 한 번도 안 가는 건 정말 잘못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그리워한다는데 그동안 애정 주고 잘해줬던 엄마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저런 아빠하고만 살아야 하는 아이 심정은 생각해보셨어요? 자꾸 돈 모아서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지금 애가 바라는 게 돈이에요? 돈 들고 금이한양에서 오는 엄마 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원하고 엄마한테 버림받은 게 아니다 라는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면접 교섭권이 쓸데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만나서 아이한테 믿음을 주세요.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게 정말 중요해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10월 결혼을 앞둔 27살 예비 신부입니다. 정말이지 결혼 준비에 있어 하나부터 10까지 본인 입맛대로 하려는 예비 시모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글을 적어봅니다. 저희 커플은 연애 5년 차이고요. 남친은 31살입니다. 대학 때 복학한 남친을 그저 수업 같이 듣는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지금껏 큰 싸움 없이 알콩달콩 잘 지내다 올 초 남친의 프로포즈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둘 다 무리 없이 졸업 전 바로 취업이 되어서 금전적으로 어느 한쪽 아쉬움 없이 불편함 없이 지냈고 공평한 것이 주어서 제가 먼저 커플 통장 제안을 해서 매월 같은 금액 입금 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념일이나 서로의 생일 같은 날에 한쪽이 부담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남친이 제게 이벤트를 해주면 전 답례로 선물을 준비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상대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모은 결혼자금은 1억 4천가량으로 제가 대학 시절부터 모은 돈과 취업 후 저금한 돈, 제가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녀서 부모님께서 한 학기당 300만원씩 주신 것을 모은 돈을 전부 합하여 7천이 조금 넘고 7천은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결혼자금으로 모아주신 돈입니다. 남친과 저희 집안은 비슷한 수준으로 양집안 모두 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각 집에 30만원씩 드리기로 이미 남친과는 합의를 했고 명절이나 생신 때는 5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선물로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남친은 지금까지 모은 돈이 4천이고 1억은 시댁에서 도움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남친이 군대 제대하고 복학 전 유럽 여행도 하고 취업하고 차도 구매해서 저보다 모은 돈은 적습니다. 연봉은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준의 회사에 입사했으나 남친이 진급이 빨라서 저보다 700만원 정도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사정을 자세히 늘어놓는 것은 절대 저나 저희 집안 예비시댁에 비해 꿀리지 않고 저 남친에 비해 부족하고 못난 사람 아니라고 속상한 마음에 늘어놓는 겁니다. 저희 예비시모께서는 제가 탐탁지 않으신가 봅니다. 결혼 준비에 있어서 하나부터 10까지 트집을 잡으세요.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0여 년 전 엄마와 결혼하실 때도 예단 예물 없이 함도 직접 짊어지고 들어와 스스로 받게 구하셨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 시대에는 정말 드물었죠. 다행히 저희 외할아버지도 허례허식을 싫어하시고
당시 외가친가 두 집안 모두 집안 사정이 어려울 때라 정말 결혼식, 신혼여행, 각 부모님께 약수한 선물 이렇게만 하시고 결혼 반지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저에게 예단, 예물, 사람들 불러 모아서 한들이고 하는 것은 허례허식이다. 너 결혼할 집에서 그런 거 따지는 집안이면 난 싫다. 하시던 분이십니다. 정말 다행히도 예비 시부께서도 저희 아버지와 생각이 같으셔서 상견례 날 두 분이 의기투합하시어 예단 없이 예물은 신랑 신부 결혼 반지만 집 혼수 식장 등은 반반 부담으로 얘기를 끝내시고 예비 시부께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상견례 자리에서 신혼여행 비용은 본인이 대시겠다 하셨습니다. 신혼여행은 내가 쏜다. 저희 아버지는 그럼 그 외 자잘한 것들은 해주신다고 저희들이 준비한 자금은 집 준비와 혼수, 결혼 반지 구매 등으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잘한 건 내가 쏜다. 물론 예비 시모와 저희 엄마는 불만이 있으셨지만 두 아버지들이 나서서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선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났고 저희 엄마는 나중에 저에게 나도 그렇게 결혼했지만 넌 잘해주고 싶었는데 속상하다. 라고 하셨지만 예비 시모는 그 정도가 아니셨는지 그 후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저를 괴롭히십니다. 우리 집에서는 1억을 지원하는데 왜 너희 집은 1억을 안 하냐? 왜 집을 성남에다 얻냐? 왜 식장을 서울에서 하는 거야? 금반지나 하지 다이아는 왜 하냐? 신혼여행은 제주도나 가지 해외는 왜 가냐? 아주 끝도 없습니다. 해명을 하자면 저희 집에서 1억이 아닌 7천을 준비해 주신 이유는 남친이 4천을 모았고 집안에서 1억을 보태 1억 4천을 준비했고 전 7천을 모았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7천만 원 지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남친이 어머님께 잘 말씀드렸고 예비 시부께서도 새애기가 어린데 돈은 착실히 모았다며 흐뭇하다 해주셨습니다. 아주 흐뭇하다. 집을 성남에 얻는 이유는 출근하기 쉬워서입니다. 둘 다 직장이 서울역 부근에 있기 때문에 성남에서는 중앙버스 차선을 이용하면 1시간이 채 걸리지 않고 출근할 수 있고 차편도 많고 배차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또 저희의 결혼 자금을 합치면 3억 조금 안 되는데 그 정도면 큰 평수는 아니지만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너네 친정이 성남이기 때문에 성남에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안 된다. 우리 집 근처에 집 없고 차 타고 다녀라. 라고 하십니다. 시댁은 수원에 있습니다. 제가 수원에 살지 않아 버스 노선을 잘 모르지만 남친 말로는 차편이 좋지 않다고 하고 남친이 수원을 안 좋아합니다. 또 남친이 차가 있기는 하지만 기름값도 비싸고 버스 타고 다니는 게 편하다며 잘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또한 수원에서도 전세를 구할 수 있지만 출퇴근하기도 불편하고 솔직히 다 떠나서 수원에 살기 싫고 친정 곁에 있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예비 시모께서는 아이를 낳아도 맡길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너네 이만큼 키웠으면 나 할 만큼 했다. 라며 이미 선을 그으셨고 저희 엄마는 너가 애기만 낳으면 유모차도 사주고 카시트도 사주고 주말마다 봐줄 테니 둘이 데이트도 다녀라. 너는 낳기만 해라. 라고 하시고요. 그러면 당연히 친정 옆에 있고 싶지 않겠어요? 남친이 성남은 본인이 정했고 출퇴근도 성남이 편하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도움 줄 거 아니면 제발 신경 쓰지 말라고 잘라서 말하자 어머님께서 본격적으로 화가 나셨나 봅니다. 이때부터 사사건건 전화로 진행사항 확인하면서 절 못살게 굴어요. 결혼 예물은 따로 없이 결혼 반지만 맞춥니다. 1캐럿 다이아로 그동안 5년간 교제하며 단 한 번도 커플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결혼 반지는 제대로 하자 제안했고 남친도 동의했습니다. 비용은 마찬가지로 같이 부담합니다. 어머님은 예단도 안 하는 것들이 무슨 다이아를 맞추냐? 시장에서 금반지나 해라. 라고 합니다. 남친은 어머님이 그냥 심통 부리는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해요. 또 저희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갑니다. 둘 다 스트레스 받는 직업이고 휴가 맞추기가 힘든 직장이라 이번 신혼여행이 저희 커플의 첫 번째 해외여행이자 앞으로 몇 년간 승진을 하거나 이직을 하지 않는 이상 유일한 해외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제대로 쉬고 오자고 해서 자유여행으로 4박 6일 정도, 비용은 3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중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결혼이라 다른 분들은 신혼여행에 비용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큰돈 사용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고 당분간 해외여행을 갈 상황이 안 되어서
이번에 제대로 다녀오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모께선 네 시아버지가 비용 부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참 정신이 없다. 주제도 모르고 해외는 무슨 해외냐? 제주도나 다녀와. 랍니다. 하지만 예비 시부께서 신혼여행비를 대주시는 대신 저희 아빠도 스드메 비용 약 300만원가량을 부담하십니다. 예비 시모는 그걸 알면서도 스드메는 더 좋은 걸로 해야 한다면서 더 비싼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실 스드메 300만원이면 결코 저렴한 패키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비 시부께서 부담해주시는 비용은 비행기와 숙소이고 나머지는 저희 커플이 부담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예비 시부께서 부담하시는 비용보다 저희 아빠가 부담하시는 비용이 더 큽니다. 식장 문제. 저와 예비 신랑의 직장, 출신 대학, 각 아버님들이 다니셨던 직장이 모두 서울입니다. 각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친척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서울 또는 수도권에서 오시는 하객분이라 서울로 예식장을 잡고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시모는 수원에서 식을 올리라고 하십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으십니다. 그저 억지입니다. 수원이 좋다. 남친은 신경 쓰지 말라고만 하고 도가 지나치다 싶을 땐 본인 어머니께 화만 내고 적절한 중재를 못 해주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제가 봤을 땐 어머님께서 지금 섭섭해서 계속 억지 트집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 남친이 그걸 몰라주고 화만 내니 정도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제가 전화 걸어 애교도 부리고 기분 풀어드리려고 선물을 보내봐도 그때뿐. 금세 본인 기분이 나빠지면 저에게 화풀이를 하시니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결혼 전부터 이런데 결혼하면 더 심해질까 두려워요. 예비 시부는 예비 시모께서 트집을 잡으시면 애들이 어련히 잘 준비하고 있는데 왜 초를 치냐? 라며 저희 편에 서주시지만 결혼 후에도 계속 그래주실까 걱정도 되고 마음이 복잡해서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은 포기하기 싫습니다. 5년간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오롯이 저만 바라봐준 사람이고 어머님과의 일만 아니면 생각도 깊고 마음도 따뜻한 사람입니다. 언제고 저부터 생각해주고 이 사람 옆이라면 난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를 느껴 너무 행복합니다. 사치도 없고 남자들 특유의 허세도 없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어릴 적 맞벌이 하시던 어머님이 잘 챙겨주지 않고 홀로 컸다는 생각에 유독 어머님께는 차갑고 냉랭한 아들이라 앞으로 결혼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네요. 어제는 어머님께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저희가 어머님과 저희 엄마 한복은 빌리지 않고 구매할 생각이라 저번 주말에 같이 만나서 치수도 재고 함께 식사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한복집에서 치수 재면서 신부 쪽 어머님은 얼굴이 환해서 분홍빛 한복이 참 잘 어울리세요. 라고 칭찬한 게 걸리셨나 봅니다. 갑자기 예비 시모가 나도 얼굴이 환해. 나도 분홍색 입어야겠다. 랍니다. 그렇다고 둘 다 분홍빛 입고 입장할 수 없으니 저희 엄마는 원래 시모께서 입기로 한 옥색 한복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정말 하다하다 한복 색깔까지 트집이니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 옥색 한복도 본인이 먼저 고른 거면서 한복집 사장님 칭찬 한마디에 분홍색 한복을 입으시겠다니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희 오빠가 결혼할 때 옥색 한복 입으셨고 새언니 어머님께서 입으신 한복 보고 사돈 어른께서 입으신 분홍빛 한복이 참 곱다며 분홍색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저 결혼할 때 본인도 예쁜 분홍빛 한복 입으시겠다던 말씀이 생각나서 차마 한복색 바꾸자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머님과 전화통화 후 바로 남친에게 전화해서 다 말했습니다. 남친은 지금 프로젝트 중이라 오늘 집에 못 들어가니까 내일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할게. 신경 쓰지 말고 장모님 분홍 한복 입혀드려. 라고 하는데 정말 남친만 믿고 넘어가도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추후 결혼해서 시모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후기입니다. 어제 글을 적고 나서도 이 결혼을 진행해야 하는 건가 고민이 계속 되더라고요. 밤새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잔언둥 만언둥 하고 있는데 남친이 오전에 저희 집에 왔어요.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그래, 고민해봐야 뭐 있겠나 싶어서 일단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다가 휴게소에 들렀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따르르르르르릉 따르르르르르릉 또로로로로로롱. 네, 어머님. 한복집에 전화했다. 나도 분홍색으로 하기로 했어. 분홍색이 이쁘더라. 얼굴이 아주 화사하게 나올 것 같아. 네? 어머님 옥색으로 하기로.
야, 시어미가 한다면 하는 거지 말이 많아. 아, 잠시만요, 어머님. 자기 뭐야? 어머님한테 말 안 했어? 한복집에 분홍색으로 한다고 하셨다는데? 아, 깜빡하고 말 안 했다. 전화 줘봐. 엄마, 무슨 분홍색으로 한다 그래? 왜? 분홍색이 나한테 얼마나 잘 어울리는데? 아니, 잘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를 떠나서 신랑 쪽 어머니가 분홍색을 왜 입어? 요즘에 그런 게 어딨냐? 어울리는 거 입는 거지? 엄마,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그럼 그쪽 보고 바꾸라 해라. 나는 분홍색 입을 거야. 아니, 무슨 신랑 신부 어머니가 둘 다 분홍색을 입어? 쌍둥이야? 누가 보면 쌍둥이인 줄 알아. 시끄러. 내가 입는다면 입는 거지 말이 많아. 너 생전에 나한테 토 안 달더니 요즘 너무 토단다. 내가 너 그렇게 키웠어? 야, 엄마 없이 큰애들이 수두룩해.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그런 엄마가 아들 결혼식 때 입고 싶은 거 입는다는데 넌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니? 토 달지 마. 그 순간 남친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남친은 전화기에 대고 퍼부었어요. 엄마, 누구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어떻게 하는 결혼인 줄 몰라서 그래? 그동안 내가 모은 돈도 얼마 없었긴 하지만 정확하게 1억 4천씩 반반 결혼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된다고. 그것도 4살이나 어린 여자인데. 야, 4살이 어리면 뭐해? 나는 그 집안 별로 탐탁지 않다. 방순이네 집안이 왜? 방순이네가 우리 집보다 뭐가 부족한데? 우리 집보다 잘 살면 잘 살았지 꿀리는 거 하나도 없어. 도대체 엄마는 왜 그래? 좋게 좋게 하기로 다 이야기 끝냈는데 왜 또 내 결혼식에 회방을 놓는 건데? 회방을 놔? 야,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너야말로 내 안목에 왜 태클을 걸어? 태클을 걸어? 내가 축구 선수야 뭐야? 뭔 태클을 걸어? 엄마가 태클 거는 거지. 아무튼 나는 분홍색으로 입는다. 엄마, 내 이야기를 들어봐. 23살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하던 그해 친했던 친구들이 모두 학교를 그만두고 나는 외톨이였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지방대를 갔고 지방이었기 때문에 동네 친구들도 한 명도 없었어. 수업을 혼자 듣는 건 일상이고 밥을 먹을 때도 나는 항상 혼자였어. 엄마는 알아? 내가 혼자 밥 먹기 싫어하는 거? 방순이를 처음 만난 날 나는 잊지 못해. 그때쯤 밥 혼자 먹기 싫어서 점심을 매일 굶었을 시기였는데 점심시간에 대학교 안에 있는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어. 그때 방순이가 내게 다가왔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 놓으세요 선배님. 그동안 말 섞어본 적도 없는 후질근한 내게 말 걸어주던 방순이. 점심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어. 그럼 밥 사주세요 선배님. 나는 그 밥 사달라는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때 방순이가 내게 말 안 걸어줬으면 나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혼자 생활했겠지. 방순이는 나의 구세주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술은 백세주. 선배님, 백세주 드셔보셨어요? 저 먹어보고 싶어요. 이따 사주세요. 사달라고 해놓고는 계산도 자기가 하는 쿨한 여자. 그 백세주를 먹던 날 우리는 커플이 되었어. 외톨이인 내게 처음 생긴 여자친구. 나는 방순이 없으면 나도 없어. 엄마, 정말 누구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검은색을 입어 그냥. 뭐?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냐? 적당히 해 좀. 결혼은 내가 하는 거야.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고. 분홍색은 절대 못 입는 줄 알아. 끊어. 남친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괜찮아? 미안, 이런 모습 보였어. 우리 엄마 때문에 미안해. 내가 분홍색 절대 못 입게 할게. 너무 신경 쓰지 마. 고마워. 뭐가? 그냥 내 생각, 우리 엄마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뭘, 당연한 거지. 남자잖아. 든든한 남친 덕분에 결혼은 아마도 그대로 진행할 것 같아요.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 험난한 길이 예상되지만 일단 오늘은 신나게 놀아야겠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드디어 어제 잔금을 치렀습니다. 결혼한 지 9년 만에 집장만을 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저나 우리 남편이나 모아놓은 돈 그리 많지 않아서 월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6평짜리 재건축 아파트에서 월세를 시작했었죠.
재건축 아파트라 여기저기 망가진 데도 많고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좋았습니다. 처음엔 저희 부모님 반대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남편 홀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일찍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남편 4살 때 그때부터 저희 시어머니 안 해본 일 없이 우리 남편 키우셨습니다.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 어머니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셔서 저희 남편 대학까지 가르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지만 지금도 얼굴은 저보다 훨씬 이쁘십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남편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시어머니 이제 일하지 마시라고 하고 월급 다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필요한 데만 쓰시고 그 돈 다 모으셨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통장 하나를 주셨어요. 하지만 이미 저도 집안 사정 다 알고 있었고 해서 차마 그 통장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젊으니깐요. 혹시 모르니 어머니 노후자금으로 쓰시라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은 웬만큼 삽니다. 그래서 계속 반대를 하셨습니다. 홀어머니의 가난한 게 이유였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곱게 키운 딸 좋은 집에 시집가서 편하게 살길 바라는 부모 마음, 그건 어느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식장에서도 저희 친정엄마, 시어머니와 눈도 안 마주칠 정도였습니다. 결혼 안 시켜주면 죽는다고 약을 내미니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만한 불효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저희 엄마 사위한테 따뜻한 눈길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의 애교와 성의로 결혼하고 2년 지나니 저보다 점점 사위를 더 챙기시고 좋은 화장품 있으면 저희 시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 저 몰래 저희 부모님 찾아가 식사 대접도 하고 저희 아버지 낚시 좋아하시니 주말마다 따라다니고 그거 볼 때마다 솔직히 속상했지만 저희 남편이 그러더군요. 나는 아버지 없이 커서 장인어른 내 아버지라 생각하고 따를 거야. 지금은 나에 대해서 마음 열지 않으시지만 봐라. 언젠가는 당신보다 나를 더 이뻐할 거야. 안 힘들어? 마음 안 아파? 아니야. 나 같아도 곱게 키운 내 딸 절대 안 준다. 그래도 장인 장모님은 나 받아들여 주셨잖아. 그것만 봐도 나는 너무 감사해. 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 혼자 몰래 울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하니 저 또한 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저를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하면 내가 언제 하십니다. 결혼 초 어머니가 절 너무 어려워하셔서 어머니 제가 어려워서 그러시는 거 알아요. 며느리인데 왜 그러세요? 하니 나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던 사람이고 너는 많이 배우고 이렇게 어려운 집에 시집 와준 고마운 애라 너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냥 딸처럼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뒤에 월세에서 탈출을 하고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일부러 30평짜리 얻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싫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정정하다고 걱정 말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올해 9년차가 되고 집을 샀습니다. 계약하고 어머니께 제일 먼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 샀어요 라고 하니 우십니다. 네가 고생 많았다. 내 평생 내 집 못 가져봤는데 혹여나 내 자식도 그리 되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어. 니들 고생 많았다. 라면서 계속 우셨습니다. 그리곤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맨날 손주 손녀 보고 싶어도 우리한테 패 끼친다고 잘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잘했다고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시어머니랑 같이 살려고 한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도 당연하지. 안 싸돈 그동안 많이 적적하셨을 거야. 진작에 모셨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는 건 아니냐? 이제라도 모셔. 라고 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 주말이면 새 보금자리로 들어갑니다. 어머님도 며칠 있으면 올라오십니다. 오래 사셨던 곳이라 떠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제 마음은 행복합니다. 어머님, 우리 남편, 토끼 같은 우리 아들, 딸, 저 이렇게 5 식구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사하고 저희 부모님까지 7 식구, 저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좋고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데 마음이 들떠서 잠도 안 옵니다. 토커님들 제 행복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려 합니다. 제 글을 읽으시는 모든 토커님들도 늘 행복에 파묻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밝으면 월요일의 시작이네요.
한 주의 시작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댓글입니다. 홀어머니지만 심성이 올곧으셔서 아들내미 똑 부러지게 키워놓으셨네요. 이래서 결혼할 때 다 필요 없고 사람을 봐야 하나 봐요. 님이 복이 많으신 분 같아요. 이제 잔금 치렀으니 살면서 대출금도 갚으셔야 할 텐데 잔금 치르고 제일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드린 마음도 시어머니 우셨다는 것도 너무나 마음이 짜네요. 어떤 마음인지 잘 알겠기에. 저도 결혼 몇 년 만에 집 샀지만 저희 시어머니 반응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네요. 애기에 코딱지만한 집. 집 샀다 하니 저희 시어머니는 이러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시어머니랑 행복하세요. 좋은 시어머니 두셔서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시어머니 하신 말씀이 너무 뭉클해요. 생선 장사가 뭐 어땠어요? 여자 혼자 일해서 대학까지 보내는 게 쉽나요? 얼마나 몸고생 맘고생하면서 사셨을까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님도 딸처럼 생각하시라는 말 눈물 납니다. 그리고 남편분 결혼해서도 받아주시지 않았지만 노력하셨던 모습 상상하니 정말 부럽습니다. 월세부터 시작하셨다 했는데 9년 동안 직장만 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던 만큼 복이 올 거예요. 고달픈 야근 중에 정말 훈훈해지는 글입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분이지만 진심을 다해서 축하드립니다. 항상 지금처럼 행복하시길, 어머님도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분명 아이들도 훌륭하게 자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렇게 좋은 글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크랩해두고 힘들 때마다 보겠습니다. 후기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셨죠? 글 쓰고 나서 바빠서 이제서야 댓글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살라고 격려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 주죠? 목요일에 저희 어머니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시고 나서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족들 모두 모여서 간단하게 맥주 파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계속 애들이 너무 대견스럽다고 우시고 저희 엄마도 어머니 손 붙잡고 같이 우셨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처음에 반대했던 게 늘 마음속에 불편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 그저 내가 원망스럽다. 죄송한 마음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랑은 그래도 장모님, 저희 식구들 아픈 데도 없고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랍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이 그러셨습니다. 만약 그때 결혼 안 시켰으면 이런 사돈 이런 사위 잃을 뻔했어. 이렇게 이쁜 사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정부모님도 주무시고 가시라고 해서 거실에서 여자들 이불 깔고 누워서 몇 시간을 수다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도 어려워하셨지만 그만큼 저희 부모님도 어려워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저는 편하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늘 본인이 못나고 저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사돈 어른들 뵙기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그때만큼은 자매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두 분이서 웃음꽃을 피우셨습니다. 이틀 뒤인 토요일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저희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떻게 9년 만에 집을 샀냐고 하셨더라고요. 저희 5식구 살려면 집이 어느 정도 넓어야 하고 방도 4개는 있어야 하기에 경기 북구 쪽에 새로 지은 아파트를 매매했어요. 아파트 단지 쪽이라 그런지 큰 마트도 있고 해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는 아직. 저희 신랑은 결혼하고 2년 동안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본인 사업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1년 반 지나니 어느 정도 잘 되기 시작했고 저는 결혼 전부터 주얼리 쪽에서 제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생활비 아끼고 해서 버는 대로 다 모았어요. 그냥 모으진 않고 적금도 들고 계도하고 해서 돈을 불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지금도 8천원 대출로 잡혀있고요. 그것도 어서 갚아야죠. 한 2, 3년 고생 조금만 더 하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출받아서 집을 산 거예요. 아무튼 토요일에 이사를 하고 안방은 저희 부부가 쓰고 그 다음 좀 크다 싶은 방은 저희 어머니가 쓰시고 우리 토끼들 방 하나씩 해주고 정리 어느 정도 마치고 나니 그새 밤이더라고요. 동네도 돌아볼 겸 해서 외식하고 들어와서 혼자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신랑은 저한테 웃으면서 애 같다고 놀렸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늘 오래된 집에서 살다가 새 집이고 집도 넓고 하니 왜 그렇게 좋던지. 밤에도 잠도 못 자고 누워서 어깨 들썩이다가 또 혼자 집 둘러보고 그랬네요. 일요일에 저희 부모님 오셔서 마저 짐 정리 도와주시고 잠깐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김치냉장고와 TV를 사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이거 왜 사주냐고 하니 너 결혼할 때 집 작다고 제대로 된 거 하나 못 사준 것 같다.
집에 있던 김치냉장고는 아는 언니가 한 3년 쓰다가 질린다고 버린다고 하기에 제가 얻어왔거든요. 별 고장난 데도 없고 해서 이번 이사 오는 집에도 그거 가져왔거든요. 그거 보니 마음이 안 좋으셨었다고. 안 그래도 애들 집 사면 뭐라도 하나 해줘야 하는데 돈으로 주면 분명 받지 않을 것 같고 해서 김치냉장고 좋은 걸로 사줘야겠다 생각하셨대요. 김치냉장고와 어머니 방에 놓을 TV를 사주셨습니다. 아니라고, TV는 내가 계산하겠다고 하니 저희 아버지가 아니다. 사돈 어른한테 뭐 하나 선물 꼭 해드리고 싶었다. 짐 정리하다 보니 시골집에서 쓰시던 작은 TV 서랍장에 올려있는 게 마음이 그랬어. 늘 니들 생각해서 니들이 보내드린 생활비 안 쓰시고 절약이 몸에 배신 분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다. 그냥 아빠가 드리는 작은 성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더 좋은 거 해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리면 괜찮다고 하실 것 같아서 일단 눈에 보이는 걸로 하는 거니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신랑도 장모님 장인어른 감사해요. 하면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모든 집 정리를 거진하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 부부 휴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휴가라서 2박 3일로 제주도를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도 아까 낮에 어머니 다음 주에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괜찮으시죠? 하니 거기는 비행기 타고 가는 데지? 하시기에 대답하니 살면서 처음 니들 때문에 비행기도 타본다. 난 좋다. 라면서 웃으시더군요. 그 말 듣는데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동안 어디 가까운 곳도 모시고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제대로 된 휴가도 없이 일만 했거든요. 우리 내에는 일만 했어도 어머님이라도 친구분들하고 어디 갔다 오시라고 했어야 했는데 참 제가 이렇게 생각이 짧습니다. 제주도 가서 좋은 곳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면세점도 모시고 가서 뭐라도 사드리려고요. 저희 친정부모님들도 가시는데 벌써부터 여행 준비 들어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제주도 몇 번 갔다 오셨지만 왠지 이번에는 들뜬다고 하십니다. 우리 토끼들도 비행기 탄다고 지금 말도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안 데려간다고 했죠. 갔다 오고 나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꼭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했던 말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격려해 주셨던 분들 남일이라고 생각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꼭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 보내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글쓰님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배플됐던 사람이에요. 정말 님 가족들은 어찌 그렇게 사람들이 본받을 정도로 좋습니까? 비결이 뭐예요? 경기도도 방 4개면 40평 50평 할 텐데 그런 가격이 꽤 될 텐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글쓰님 그동안 열심히 사신 결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님처럼 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멘토라고 생각하고 살게요. 집 마련하시느라고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화이팅! 요즘 집 어찌 사나 막 그러고 그랬는데 님 글 보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글 지우지 마세요. 사는 거 힘들고 할 때마다 님 글 보고 기운 내려고요. 님 글을 보니 아주 좋습니다. 내가 집 산 것 같아서 저까지 껑충껑충 뛰고 싶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시고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사십시오. 정말 행복한 가정이네요. 저희는 작년에 결혼해서 신랑이 장인어른 장모님 아직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보셨으니까 우리 결혼 1주년 때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꼭 다시 놀러 오자고 했었어요. 그때 신랑한테 내심 고마웠었는데 비행기 처음 타보신다고 좋아하시는 글쓰님 어머님 보니 저희 친정 부모님도 생각나고 마음이 짠해지네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애가 들어서는 바람에 아무래도 이번 1주년 때는 친정 부모님과 비행기 타긴 어렵겠지만 저희도 언젠간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여행 다녀올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지금껏 저랑 동생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시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해보신 부모님께 딸이랑 사위 덕에 비행기도 타보네 라는 말 저희도 꼭 들어보고 싶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와이프 저보다 5살 연상입니다. 와이프라고 부르기엔 나이가 제가 34살입니다. 평소에 그냥 와이프님이라고 부릅니다. 잡혀 사는 남자이지만 만족합니다. 저희 와이프님은 대리인 저보다 높은 팀장님이셨죠. 와이프가 낙하산이긴 하지만 정직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의 사장님 따님이십니다. 처음 제가 입사했을 때 젊은 남자라곤 저랑 제 동기들 뿐이더군요. 저희 부서에만 4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리로 승진하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젊은 남자 사업만 챙겨주는 여직원분들의 은혜에 힘입어 저와 제 동기들은 과장님과 대리님, 차장님, 부장님까지 갈굼을 당했습니다. 일을 못해서 당했냐? 아닙니다. 저는 몰라도 제 동기놈은 일을 겁나 잘했는데 우리들 중 누구보다 갈굼을 많이 받았습니다. 잘생겼거든요. 아직 어린 여직원분들은 부장, 차장, 과장, 대리에게 부대찌개라고 별명을 지어놓곤 대놓고 욕도 하더군요. 그 중에서 우리 와이프인 팀장님은 카리스마의 선도주자로 여직원, 남직원 괴롭히는 부대찌개들을 괴롭혀 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 권력을 얻고 싶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피하는 회식 자리에서 저는 직급대로 차례차례 술 따라드리며 팀장님 역까지 갈 수 있었고 눈 떠보니 팀장님 집에 나체로 누워있더군요. 기억이 안 나는 채로 말입니다. 눈 뜨자마자 보이는 건 걸크 터지는 팀장님의 난에 분무기 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죄송하다 했습니다. 괜찮아. 네가 덮친 게 아니라 내가 덮쳤어. 라는 팀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 그놈이 제대로 구실을 했을까 염려되었습니다. 아점으로 삼선 짬뽕을 시켜주시는 팀장님을 보며 반했습니다. 10,000원이나 했거든요. 식사를 하시면서 궁합이 좋았단 말을 듣고 제가 리드를 해보았습니다. 토요일 3시까지 제가 좀 됩니다. 거의 3시간을 입사 때부터 첫눈에 반했다고 거짓말을 치며 제 800회를 하고 있는 팀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사귀자고. 그래 그럼. 그러자고 하시는 팀장님. 그 후로 3달 만에 결혼당했습니다. 제가 혼수해갔고요. 회사 근처 50평 아파트에 오셨습니다. 제 차도 사주시고요. 결혼 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요즘 저희 와이프가 아이 같자며 몸에 좋다는 음식을 다 해오셨는데 얼마 전 제가 장염을 크게 앓고 그마저도 포기하신 상태시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임신이 안 되는 것 같다며 본인이 아닌 저를 회사 그만두게 하고는 집에서 쉬게 하십니다. 처음 계획은 팀장님과 사귀면서 부대찌개들을 팀장님 조종에 갈구고 싶었는데 결혼했습니다. 프로포즈 받을 때가 잊혀지질 않네요. 새 차를 뽑으셨는지 제게 시승식을 해주신다며 저녁으로 일식집에 들려 초밥을 먹이시더니 집에 데려다 주시곤 차키를 제게 쥐어주며 결혼하자 하시던 모습. 한 손에 남은 초밥 포장한 걸 들고 있었는데 제가 놀라 툭 떨어뜨렸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정신 차려보니 웨딩 촬영 중이었고 정말 웃긴 건 와이프의 부모님이신 사장님과 이사님 결혼 허락도 안 받고 와이프가 무대뽀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만 인사드렸고 상견례 때 가까이서 처음 뵀어요. 저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데 와이프가 혼자 계신 아버님 댁에 저 몰래 찾아가곤 하나봐요. 혼자 계셔서 적적하셨을 텐데 가끔 퇴근하고 어딜 들렸다 오는데 그게 저희 아버지 댁이었습니다. 그런 와이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생겼습니다. 결혼 전에 느낀 감정은 존경이랄까?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젠 사랑에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웃을 때 보이는 주름들도 이제 이뻐 보여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회사에서 힘들까 손에 턱을 괴고 와이프 생각도 하고 집안일 말끔하게 잘해놓으면 칭찬을 해주는데 얼른 퇴근하고 와선 제가 빨래해놓은 거 보고 칭찬해줬으면 좋겠어요. 팀장님 결혼해줘서 고맙습니다. 자기 전에 매일 이거 보는 거 알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공유도 해주시고 할 말이 있는데요 팀장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트. 댓글입니다. 으이그 이 팔불출산 꼭대기에서 사랑해를 외치는 그대 잘 사세요. 진짜 두 분이 잘 만난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결혼 준비하시면서도 그래도 고민 없이 했다는 건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빨라서 당황했던 것 같네요. 즐거운 결혼 생활 하세요. 이 마음 변하지 마세요.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짓 절대 마시고요. 그녀가 바라는 건 큰 게 아닙니다. 착하고 본인만 사랑해주는 거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절대 배신 마십시오. 행복하세요. 당신은 로또보다 더 큰 행운을 잡은 겁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두서없이 써내려가 봅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아주 미치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고요. 애는 없습니다. 지금 남편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큰 다툼 없이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예절, 교육, 교양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종갓집의 규모는 아니지만 저희 친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사도 다 격식 차려서 했어요. 할아버지를 비롯한 할아버지 형제들, 사촌들까지 모여 명절을 지내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의범절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자사고니 뭐니 다양한 고등학교들이 있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몇 없던 외고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서울에 있는 이름되면 알만한 대학 졸업했고요. 4학년 때 교수님과 지인 추천으로 복지 좋은 외국계 기업 인턴십을 한 적이 있었고 그게 2년이 되어 그 회사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 자존감도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정말 저를 깎아내리려고 태어나신 분 같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나 싶어요. 하루라도 저를 갈구지 않으시면 입안에 가시라도 돋나 봅니다. 상견례도 당연히 했고 제가 남편과 만난 기간이 꽤 길다 보니 결혼 전에 뵙기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땐 전혀 몰랐죠. 시어머니가 이런 분인 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솔직히 결혼 다시 고려했을 것 같네요. 제 남편이 1살 나이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오빠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대학 졸업하기 전에는 오빠랑 데이트하려고 도시락이라도 싸면 자그맣게 오빠 부모님 드리라고 준비해서 오빠 편에 전해준 적도 있고 대학교 2학년 겨우 21살이던 시절에 지금의 시아버님이 잠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음식 맛없다고 오빠 편에 열심히 도시락 전달시키기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쯤에서 잠깐씩 식사 자리도 같이 했었고 결혼 1, 2년 전에는 오빠 없이도 시부모님을 만날 정도로 왕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시아버님이 저를 정말 귀여워해 주셨는데 시아버님께서 저 회사 마칠 시간에 맞춰 근처로 오셔서 둘이 저녁 먹은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제 칭찬하기 일쑤였고 저 역시 여기저기에 우리 시어머님 너무 좋다고 자랑했었습니다. 결혼 전날까지 결시친 판 봤었는데요. 못된 시어머니 얘기 같은 거 읽으면서도 전 좋은 시댁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요. 일단은 학벌 서열 같은 게 굉장히 세십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전문대 나오셨어요. 뭐 주변에 지방대 출신이 있다 하면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수준? 근데 제 남편도 저보다는 안 좋은 대학 출신이에요. 물론 그 학교가 공대가 세고 오빠가 공대 출신이라 취업도 잘 되고 했지만 어쨌든 그런 걸 다 제하고서도 저보다는 학벌이 낮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본인 자식 학벌은 생각도 안 하면서 남 학벌을 엄청나게 깎아내려요. 저희 엄마가 서울 4년제 대학 졸업에 보건교사이신데 그 정도면 괜찮은 직업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엄마 직업과 학벌을 깎아내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 앞에서. 저는 어머님이 전문대 출신인 거 모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얘기 듣고 어머님은 어디 졸업했냐고 물어봤다가 삐지셔서 한동안 연락 없었던 적도 있어요. 본인 학벌 얘기하면 조용해지면서 왜 남 학벌은 그렇게 까는지. 근데 이건 약과예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해요. 뭐 자기가 낳고 키운 자식이니 당연한 건데 정말 도가 지나칠 정도인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오빠가 마마보이 아닌 게 신기할 정도. 오히려 오빠는 엄마를 귀찮게 생각해요. 오빠가 어머님 하나하나 상대를 안 해주니 저를 자꾸 늘어지시네요. 일단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고 자주 랜덤하게 들리세요. 비밀번호는 처음에 알려드렸다가 막 오시길래 바꾸고 안 알려드렸는데 저랑 오빠랑 주말 이용해서 당일치기로 여행 갔다 온 사이에 그때 집에 오셨다가 못 들어가신 적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그때 한창 수상 스포츠 같은 거 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보통 아들 집 왔는데 사람 없는 거 같고 전화 안 받으면 집에 돌아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저희가 거의 12시 넘어서 왔는데 그때까지 몇 시간을 문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원래 당일치기 여행도 아니었는데 수상 스포츠 하고 나서 부재 중에 어머님 떠있길래 전화했더니 왜 집에 없냐? 나 너네 올 때까지 기다린다. 소리치고 전화 끊은 후 걸어도 안 받으셔서 설마 하면서 집 갔더니 진짜 앉아 계시대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차라리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셔서 들어가 계시던가. 저희 보자마자 저한테 일하느라 바쁜 애를 어딜 끌고 돌아다니냐? 라면서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주말인데. 그때 난리치면서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알려줬어요. 그것도 오빠가 화내고 대문 앞에서 어머님이랑 싸우려 하길래 제가 어거지로 알려주고 달래드린 거거든요. 하도 오빠가 일 없으면 찾아오지 말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그 다음부턴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 명분으로 집에 와요. 반찬을 갖고 오는 건 맞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아들은 내가 한 반찬만 먹는다. 근데 오빠는 제가 차려준 거 잘 먹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매번 가져다 주시는 거 수고스러운데 안 그러셔도 된다고, 오빠 제가 차려주는 것도 잘 먹는다고, 저희 잘 먹고 사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화가 났나 봐요.
나중에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오빠가 저녁 차려준다고 왔다 갔다 하더니 저한테 예전 김치 다 먹었냐고 묻더군요. 친정엄마 김치가 맛있어서 김치는 거기서 얻어먹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를 자세히 보니 친정엄마 반찬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하는 반찬 같은 게 하나도 없고 죄다 시어머니 반찬. 혹시나 싶어 음식물 쓰레기통 열어보니 원래 반찬들이 섞여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또 자식 문제로 트러블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좋고 임신한다고 차별할 회사도 아니지만 일단 제가 자녀 계획이 없어요. 신혼도 더 즐기고 싶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라 임신하는데 압박을 안 받습니다. 오빠도 좀 더 진지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부모가 될 책임감이 깊어졌을 때 가지자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 초반엔 시어머님이 아이를 가지라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오빠가 뭐라고 하니까 저한테만 문자로 자기 친구 손자라면서 애기 사진을 하루에도 몇 개씩 보내면서 너도 갖고 싶지 않냐? 혹시 피임하냐? 라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녀 계획이 없다는데도 자꾸 애기 신발이나 모빌 같은 걸 사다가 집에다 가져다 놓으세요. 한동안 그러시더니 제가 완강하게 나오니까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임신을 하지 말래요. 부부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나중에 니네가 이혼할 수도 있는데 애가 딸리면 어쩌냐? 라는 겁니다. 진짜 사상이 이상해요. 그리고 저한테는 전화로 네가 내 아들보다 딸리는데 애 잘못 가졌다가 네 열성 유전자만 물려받으면 어쩌냐? 우리 귀한 아들 씨는 함부로 받냐? 등등 미친 소리를 해대셨습니다. 저는 빡쳐서 오빠한테 그대로 얘기했는데 오빠 앞에선 나 몰라라 하십니다. 진짜 녹음이라도 들려주고 싶은데 통화할 땐 녹음이고 뭐고 생각도 안 났어서 증거를 못 남겼습니다. 오빠는 제 말을 믿긴 하는데 시어머님이 하도 잡아떼시니까 제가 다 민망하게 모르쇠로 일관하시더군요. 게다가 제 물건을 한두 개씩 훔쳐가십니다. 오실 때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예전에 시누이가 화장품 훔쳐간다는 판을 읽은 적이 있는데 시누이는 그렇다 치고 시어머니는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싼 것만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훔쳐가는데 이의를 두시는 것 같아요. 전 아직 주름 개선 화장품 같은 걸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드샵 제품들도 몇 가지 쓰기는 합니다. 전에 출장을 갔다가 립스틱이 없어 길가에 있던 비욘드 립스틱을 사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아기자기하고 약간은 유치하게 생긴 립스틱입니다. 그때 급하게 쓴 후로는 사용한 적이 없어 화장대 한 구석에서 굴러다니던 거였습니다. 없어진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시댁 갔을 때 시어머니 화장대에서 봤어요 그걸. 진짜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파우치를 통째로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주로 립스틱 같은 걸 가져가십니다. 언제는 옷도 가져가신 걸 봤어요. 사이즈도 다를 뿐더러 어머님이 절대 입을 일 없는 셔츠와 치마를 가져가셔서 본인 방에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니까 옷이 더러워서 세탁하려고 가져왔다. 랍니다. 대체 왜 가져가는 걸까요? 입지도 못할 걸. 이런 건 오빠한테 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빠는 도벽이냐면서 어머님이랑 싸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약한 척 피해자인 척 하면서 화장품 같은 건 급해서 쓰다가 본인도 모르게 가져왔다고 그럽니다. 눈물도 그렁그렁 하세요. 진심으로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럴 때마다 시아버님이 많이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어머님 때문에 몇 번이고 이혼을 고민했을 때도 시아버님이 안사람 때문에 너 같은 좋은 아이를 잃기 싫다. 싫어도 최대한 마주치지 말고 살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전에 시어머니가 제 립스틱이랑 섀도우 같은 거 가져가셨을 때 어머님은 끝까지 자기 거라고 우기셨고 아버님은 자기가 미안하다면서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몇십만 원어치 사서 나중에 밥 사주시면서 제게 안겨주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저에게 종종 선물도 해주시고 밥도 같이 먹으니까 어머님이 제게 시아버님한테 꼬리친다고 난리를 치십니다. 집안에 여우 같은 게 들어왔다면서요. 이런 시어머니 골탕 좀 먹이고 입 좀 다물게 할 순 없나요?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뭐 그런 뾰족한 수 없을까요? 시아버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남편과도 무척 사이가 좋습니다. 이혼하기도 싫고요. 시아버님과 남편 둘 다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에서 제 편을 들어주고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엄청 뭐라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멈추긴커녕 딱 저만 괴롭힙니다. 악순환이에요. 오죽하면 오빠가 시어머니한테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해도 아들 앞에선 조용히 있다가 저한테 아들 홀린 여우라고 문자하시고 제가 번호도 바꿔봤는데 바꾼 지 하루도 안 돼서 저랑 연결 안 된다고 집에 찾아오셔서 결국 번호 얻어가셨습니다. 진짜 이상한 시어머니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댓글입니다. 남편이 난리치려고 하면 님이 막잖아요. 왜 막아요? 그냥 냅둬요. 아들이 지 엄마 잡아야죠. 상종하지 마세요. 완전 이상한 아줌마네요. 안방에 비밀번호 키 설치해 두셔야겠어요. 남편과 아들 홀린 여우가 쓰는 화장품, 옷, 그런 것들이 본인이 사용하면 내게 예전처럼 며느리보다 잘 대해줄까 싶은 심리 같기도 합니다. 다행인 건 참 좋은 시아버님이시네요. 골탕 먹일 방법 같이 찾아드리고 싶네요. 남편은 얼마나 창피할까 진짜. 처음부터 시어머니 통화 오면 녹음 버튼부터 누르세요. 이상한 말 하는 거 녹음하겠다 그런 생각 말고 통화하는 거 처음부터 녹음하겠다 생각하시고 전화 오면 통화 버튼 누르고 바로 녹음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하면 남편과 시아버지 들려주시고 다 앞에서 밝히신 뒤 시어머니랑 다시는 통화 안 한다고 하시고 하실 말씀은 남편 통화하시라 하고 번호 바꾸고 시어머니 번호는 차단시키세요. 집에 찾아오면 남편 부르고 경비 불러 쫓아내세요. 님이 강하고 단호하게 나가야지 옆에서 막아주기만 하면 더 약올라서 날뜁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던 말던 가지 마시고 비번도 알려주지 마시고 그럴 경우엔 시부한테 모셔가라고 연락만 해주세요. 저 정도면 정신병입니다. 치료가 필요할 지경이네요. 며느리를 여자로 보고 경쟁이라도 하자는 건데 정상인이 할 생각이 못 되죠 그건. 시어머니 욕하는 댓글은 넘쳐날 테고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시아버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가족의 중심은 부부인데 그렇게 며느리한테 잘하시는 시아버지께서 본인의 아내에게도 그런가요? 글쓴이가 모르는 두 분만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무언가 마음의 결핍이 아들네 부부에게 꽂히셨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댓글처럼 본인 생각처럼 시어머니를 한 방에 깨갱하는 방법을 택하실지 화는 나겠지만 이해해보려 노력하시던지는 글쓴이 몫이겠죠. 근데 전 글을 읽으면서 어두운 계단에서 님네 부부를 기다리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왜 이렇게 불쌍하고 외롭게 느껴질까요? 그 긴 시간 동안 시아버지는 안 데려가고 뭐 하신 걸까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없다고 하셨죠. 잘하는 남편이니까요. 그 남편 길러준 분이잖아요. 마음이 아프시구나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가족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정말 참다 이제는 터집니다. 아내는 맨날 다른 집이랑 비교를 합니다. 예숙이 남편은 예숙이한테 주말마다 쉬게 하고 애들 혼자 다 돌보더라. 은옥이는 전업주부인데도 아침밥 안 하고 남편이 밖에서 사 먹고 가던데. 이번에 아쿠아블루 김치냉장고 샀다던데 우리는 안 사나? 뭐 대충 이런 거입니다. 맨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고 해주면 고맙다고는 하기에 그게 듣기 좋아서 해줬습니다. 근데 그 고마움도 하루뿐입니다. 그 다음날에는 어디에서 또 무슨 소리를 들어와서는 또 그것을 가지고 우깁니다. 안 들어주면 진심으로 화내고 짜증내고 하루에 몇 번씩 전화와서 당신은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면서 화를 냅니다. 어느 날은 울기까지 하더군요. 집에 들어가면 쉬질 못합니다. 자기 허리 아프다면서 설거지랑 바닥 청소를 저에게 모두 맡깁니다. 진짜 못 참겠습니다. 밖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와서 쉬지도 못하고 주말에도 쉬지도 못해서 나 쓰러질 것 같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한번 말해봤는데 그때마다 하는 말이 당신은 나 고생 안 시킨다고 해놓고 말 바꾸는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날 친정에 전화했는지 장모님이 저에게 전화와서는 방순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꼭 지금 일을 시켜야겠어? 자네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화내시고 서로 각자 어느 정도는 분담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고생시킨다고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못할 거면 결혼은 도대체 왜 한 겁니까? 후회됩니다. 결혼이라는 암덩어리가 저희 인생을 강하게 후려치네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합니까? 제발 방법을 좀 제시해주세요. 추가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몇 가지 불확실한 내용 때문에 다들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적습니다. 아내는 가정주부입니다.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3년째이고 3살짜리 아이 하나, 이제 2달 지난 아이 하나 있습니다. 선보고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저도 이해해보려 해봤고 중간중간 짜증 섞인 말투로 살짝 화도 내보고 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도 사람인지라 비교하는 말 정말 싫다고. 허나 안 통하더군요. 결혼생활 내내 남과 비교를 해대는데 아주 죽겠습니다. 찬원이네는 거의 매일 데이트하고
외식하고 하던데 당신은 뭐해? 인재댁 남편은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했다던데 우리 남편은 그런 소리 언제 들리려나? 에휴, 술 취한 큰형수 남편은 비상금 몰래 챙겨놨다가 귀걸이 사줬다는데 당신은 뭐 없어? 옆동에 사는 이진균의 집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너무 이쁘더라. 우리도 하자. 응? 하자. 안 해? 왜? 돈 없어서? 당신은 지금까지 돈 안 모으고 뭐 했어? 그런 것도 못해? 평일 내내 애들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도 휴가 좀 내서 나 쉬게 해주면 안 돼? 제니 남편은 휴가 내서 제니는 친구들이랑 여행 보내주고 자기가 며칠 내내 혼자서 애들 봐주고 그런다는데 당신은 어쩜 그런 거 하나 없냐? 저녁에 와서 봐주고 주말에 그거 좀 보는 게 다야? 내가 뭐 주말에 놀러 갈 수 있나? 이번에 이나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더라. 에휴, 우리 남편은 넘사벽이지. 얼굴이라도 좀 괜찮았으면 좋으련만. 네 남편 반만 됐어도. 대략 이런 말들입니다. 더 적고 싶지만 끝도 없군요. 자기 자신도 비교하는 말 들으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할 거면서 왜 저에겐 서슴없이 해야 되는지 정말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습니다. 아내가 할 줄 아는 거는 김치찌개밖에 없습니다. 365일 김치찌개입니다. 그 외의 반찬은 아예 배울 생각도 안 하더군요. 나머지 반찬은 거의 다 제가 하던가 저희 어머니께서 만들어서 가져오십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칼퇴를 하든 야근을 하든 집에 오면 무조건 애들은 저의 몫입니다. 뭐 물론 저도 애들과 함께 하니까 재밌긴 합니다. 근데 집에 가면 애들이 어지러 놓은 것을 아내가 치우질 않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 썰닭 챙겨보느라 아주 정신이 나갔습니다. 썰닭 그거 뭔 재미로 보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좀 치우고 살라고 하면 아, 하루 종일 애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이 좀 하면 안 돼? 이럽니다. 아니 하루 종일 애들한테 뭘 신경 썼는지 궁금할 정도로 집안 꼴과 애들의 몰골은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아이가 아침에 옷에 음식물이 묻었으면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애가 그 음식물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집안 청소도 잘 안 해놓습니다. 매번 누가 놀다 갔는지 설거지는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바닥은 제가 안 닦으면 먼지가 장난 아닙니다. 선반 위는 먼지로 한가득이고요. 또 전화요금은 어찌나 많이 나오는지 하루에 몇 시간씩을 통화하나 봅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 해달라 조르기를 시작하죠. 안 당해본 분은 모릅니다. 그 징징 우는 목소리, 애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쫄라대는 듯한 그 징징대는 목소리를 하루도 어기지 않고 매일같이 들어보세요. 이건 애들 키우는 것보다 심합니다. 정말 이렇게 안 당해본 분은 몰라요.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허나 이건 진짜 제가 미쳐버리겠다고요. 몇몇 분들의 말씀대로 결혼 상담을 받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독일 사는 성훈이네 와이프는 아침마다 구첩반상 차려주고 건강주스까지 만들어준대.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 친구 얼굴이 좋아. 옆 팀의 붐붐이네는 애가 유치원 다니는데 영어 공부를 사교육 없이 시켜서 애가 원어민 수준으로 말한대. 유치원 선생님이 영재 테스트 받아보라고 연락 왔대. 아 그리고 영복이 알지? 재수씨께서 글쎄 이번에 연봉 인상되었다고 영복이한테 차를 한 대 쏘셨더라고. 내 시승식 하느라 좀 늦을 거야. 그냥 그렇다고 라고 하세요. 보안이 애 없고 와이프는 직장 없나 본데 애 없는 전업주부가 웬 말이에요. 취직이나 시켜요. 해달라는 대로 하지 마세요. 집안은 개판이 될 거고 그런 거 못 보는 성격이라서 결국 해주는가 본데 그걸 참아내보세요. 그럼 누군가 하게 되겠죠. 그 누군가가 여자가 될 거고 여자가 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다시 도와주시든가. 항상 남편이 도와주다 보니 결국 도와줄 걸 알기에 여자가 계속 안 하는 거네요. 뭐 그런 거로 이혼까지 고민하고 그러세요. 뭐라고 잔소리 하든 말든 TV 보다가 자고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버티다 보면 하게 돼 있어요. 맞는 말이야. 그건 그렇고 시댁에서 시모가 니네 아빠 어쩌고 하길래 말 대답했더니 친정이나 가버리라길래 네 안녕히 계세요. 가버리랬더니 네 안녕히 계세요. 뭔가 재밌는 냄새가 나지 않아? 그러게 꿀잼일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봐야겠어. 고고싱